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72회 2부 팟캐스트 버전 시작합니다. 네, 1부에서 유승환 감독의 영화 베테랑 이야기 나눠봤고요. 베테랑 이야기하다가 별의별 얘기 다 했습니다. 의사들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 얘기, 검찰 얘기,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잡스럽다답지 않게 좀 깊이 있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2부에서는 영화 리플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도 이야기할 게 참 많은 영화입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요? 오, 네, 저도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리플리도 굉장히 담고 있는 의미가 많은 영화고 인간의 이 본연의 심리 이런 것들 잘 묘사가 된 작품이어서 여러분들 또 들으시면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그 리플리가 이거의 리플리입니다. 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리플리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네. 아, 주인공 이름이 리플리거든요. 오. 근데 리플리 증후군이 이제 병명은 아니고 네, 네. 이건 도시전설 병명이 같은 뭐더라? 거예요. 네. 뭐 있던데 병명이 허언증. 공상허언증, 공상허언증 맞아. 패솔로지컬 라인이라고. 이게 정식으로 있는 병명은 아니고요. 공상허언증은 병명. 공상허언증은 병명인데. 리플리 증후군은 그냥 부르는 말. 애칭 같은 거군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뭐 게슈탈트 붕괴니 뭐니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네. 뭐 네. 거울 보고 넌 누구니 하다 보면 자아가 붕괴돼 버린다 뭐 이런 그래갖고 게슈탈트 붕괴라고 부른다 그러는데 난 처음에 이거 의료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쓰다가 개쪽 한번 먹었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말은 없습니다. 개정색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 짜증났어요 이러면서 하는데 네, 형을 그렇게 이상하게 보진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환자로 생각을 했었어요. 크게 뭐 벗어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이 아프구나. 인격 장애는 어때요? 병명이 그건 병명인가요? 인격장애. 굳이 고르자면 뭐 경계성 이 정도. 경계성 인격 장애. 네네, 보더라인이라고 하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선 넘는다 그러는군요. 경계를 넘어가니까. 경계를 넘어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데 저는 요즘 단기 기억 상실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메멘토 증후군이죠.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갔다 붙여. 나갔다 붙여. 진짜로 방금 전까지 이 이야기 하고 해야지라고 맘먹고 있다가 순식간에 송두리째 까먹습니다. 그런 게 좀 잦아지고요. 여러 가지로 좀 방송하면서도 늘 쓰던 단어 같은 것들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른 대체어를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머뭇할 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업이랑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잘 때 못 자가지고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맞는 것 같은 게 요즘 제가 자려고 누우면 저 옛날에는 베개에 머리 대면 잤거든요. 오, 제일 행복한 타입인데. 근데 요즘은 최소 2시간 걸려요. 잠드는 데까지. 그거 다이어트해서 그런 거 알아요? 알아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의사 알아요. 선생님이세요?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생각 나온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왜 알아요? 왜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 하면서? 아니 전에 내가 요즘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고 울었다 그랬더니 장내 미생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렇다고 나한테 그랬거든요. 그럼 미생물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부족하면. 장내 유익균이 많아야 돼요. 유익균이 네. 많아야 되는구나. 유산균을 먹어야겠네, 그러면. 유산균 먹어야죠. 먹어야 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이게?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요즘 좀 약간 근데 하잖아요. 요즘에는 또 그렇게 빡세게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잡스 일부 때문이에요. 300만 원 나가서 그래요. 그 금전적 손실이 네. 몸을 잠을 못 들게 네. 하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아니 근데 그 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요? 이게 M장이 벌린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담백하던 그러니까 어떤 딱 아주 자기 것만 운영하던 M장이 아니잖아요. 이제 챙길 사람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어디 한 군데 머무르질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 아, 그럼 자려고 누우면 걱정이 많아요? 모르겠어. 그냥 잠이 안 와요. 미치게 계속 뛰쳐. 나는 절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그냥 누우면 어디서든 자고 막 아무리 잠자리가 불편해도 그냥 대가리 뒤에 누이면 그냥 잠드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3시간 어젯밤에는 한 4시간 그래서 너무 못 그냥 잔다. 해 뜨는 거 보고 막 8시 9시에 잘 때도 많고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뭐 멜라토닌인가? 네. 이게 햇빛을 봐야 몸에서 만들어지는 맞아요. 게 있대요. 햇빛을 좀 봐야 돼. 근데 햇빛 보는 시간이 사실 적긴 하지. 절대적으로 좋죠. 스튜디오 안에 있고 대부분 그쵸. 사무실 안에 있고 보통 하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집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운전하고 지하 주차장에 대고 방송국으로 올라가면 진짜 그렇지. 햇빛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좀 햇빛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 자고 일어나서
괜히 핸드폰 한번 봐. 뭘 보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또 잠들어. 그리고 또 한두 시간 자다 일어나서 또 핸드폰 봐. 이 병인 것 같아. 핸드폰을 보는 게 어쨌든 숙면을 방해한다고 하잖아요. 블루가 그래서 그런 것 그런 같아.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에 필터도 깔았는데 네. 그 안 좋은 유해 전자파상 같은 거요? 차단해주는 이것 봐또 아, 생각 나 안 너무 나잖아. 안쓰럽다 쟤. 그래서 창석이가 있잖아 그래도. 뭐가 이렇게 안쓰러워? 아니 그냥 너무 안쓰러. 뭔가 도와주고 싶어 진짜. 전 출연료가 아니고 간병비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석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고맙다 진짜. 근데 얘가 이렇게 간병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너무 많죠. 성숙이야 성숙이. 네, 네.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 간병할 수 있는 사람. 나도 간병 능력이 어디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너 지금 돈 많이 벌어서 나도 간병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체제가 나타나야 되거든. 당분간은 없어. 당분간 따라올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어. 역사나 미국이나 M장 기획이나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는데. 당분간은 없어. 쉽지 않겠어, 독보적이네. 지금 이 개그맨들 보면 손원수 씨 보면은 위에 선배들 한 2-30년 봉양하잖아요. 제 삶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실 엠장한테 필요한 건 네. 섹스예요. 음. 잠자기 전에 떡 졸라 치고 뻗어서 잠들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자위랑은 또 달라요? 다르지. 그래서 형도 잠을 잘 못 잤고. 잠깐 내가 봤을 때 자기 증상에 대한 고민 끝에 저 답을 얻어낸 거야. 진단이 내려졌어. 이게 진짜 열받는 상황인데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 근데 남자들은 끝나고 나면 잠이 잘 와요? 그 바로 잠들잖아요. 거의 바로 잠들죠. 여자들도 요- 바로 자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약간 깨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거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또 에너지 받는 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대요. 왜요? 이러면은 에너지가 남은 거야 한쪽은. 아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남아 있는 쪽을 위해서 뻗는 쪽이 사실은 더 분발해 줘야 된대요. 우리가 네. 장항선 씨만 까면 됐지. 김민기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단두대에 올라서 정력을 깔 필요는 없지 않아요? 전민기 씨 전성기로 다시 돌아오기 바랍니다. 코업 챙겨 먹여야겠어요. 장항선 씨가 공인이지만 물론 전민기 씨도 공인이지만 영화 배우는 아니잖아 우리. 영화 배우인데. 전민기라고 말을 안 했잖아. 야 그러면 뭐딱 딴 생각해봐도 남편이지. 얼추 넘어가야지 그냥. 아니 근데 예전부터 좀 그랬어요. 자 이제 돌이킬 수가 없죠. 태생적으로 약하구나. 태생적으로. 야 이거는 호흡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호흡이 되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진 않거든요. 항상 조금 비교적 약한 상대를 만나셨던 거 아니에요? 만났는데 조금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야 개인적으로 이게 진지하게 들어가면 안 되지 않니 이거? 아니 해보자. 아니, 왜냐면 보통 이제 그 전에도 남자들이 등을 돌고 코를 골면서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소에 운동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뭔가 한번 하고 나면 약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구나. 더 몸에 피가 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약간 이제 그런 예를 들면 2차전을 가져서 아. 남아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면 잠이 올 수 있다. 그러면 30분만 재워요 남자를. 그러면 야, 자다 일어나서 짜증나서 하겠니 그거? 그 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있죠? 자원이 남아돌면 멀티를 떼면 됩니다. 이제 뭐야? 지금 어필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앞마당 멀티. 앞마당 멀티. 내가 너의 앞마당 멀티 들어줄게. 본진을 두고 앞마당 멀티를 나가라. 그러면 근데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 둘의 상성이 맞을 수 있겠네요. 전 그냥 한 명은 못해서 문제고 스타크래프트 한 얘기를 명은 했을 더 뿐이에요. 못해서 문제고. 앞마당 멀티를 갔다가 본진으로 돌아오세요. 두 분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또 거업이 약간 경계성 섹스 장애가 있거든요. 뭐 없는 게 없어. 근데 유독 경계하는 사람이 몇 있어요. M장이 섹스를 해야 된다고. 네가 해야 된다고 임마. 그런 말 아시죠? 말한 놈이 범인이다. 뭐 지금 현대 사회에 뭐 원하는 만큼 섹스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잘 풀고 사는 오창석이 말이 없네요. 우리 이게- 저는 이제 운동선수가 아니거든요.
쉬고 싶습니다. 야 오창석이 야 대단하네. 야. 그 뭐죠? 그 섹스할 때 나오는 치유 호르몬 같은 게 있는데 그 자유할 땐 나오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아, 우리 몸도 아는 거야 이 새끼 이거 아, 페이크 쓰고 있네 이 개새끼 이런 안 나오는 거죠. 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구나. 그럼요. 음. 자유 횟수로 섹스를 대처할 수는 없다. 그런 건 절대적 동감합니다. 음. 과학적인 건 모르겠지만 네. 확실히 뭔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아, 아, 그 당연하죠. 뇌에서도 식욕도 가짜 식욕과 진짜 식욕이 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가짜 식욕은 물 마시면 사라지거든요. 실제로 밖에서 러닝 뛰는 거랑 음. 이 체육관 그럼요. 안에서 네. 러닝머신 뛰는 거랑 대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아예 그거는. 다르거든. 네. 네. 집에서 백날 자전거 타봐요. 답답하기만 하고 덥고 짜증나지 나가서 타야 돼요 자전거는. 그쵸. 알겠습니다. 그렇다. 네. 그래서 오창석이가 왕성한 성생활을 하면서도 자유생활은 따르게 또 영위를 하거든요. 그럼요. 아 그럼요. 여자분들 그 그런 식사 배랑 디저트 간식 배가 배. 따로 있는 것처럼 음. 네. 식사 놓는 이상하다. 아까 섹스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넣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집어 넣는 쪽으로 식사 자꾸. 넣는데 디저트 넣는데. 네. 밥배 간식배. 뭐 그쵸. 이런 거. 네네네. 자, 네,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식으로 맞추고 싶었던 것 같아. 간식이니까 식사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알겠습니다. 호흡 잘 챙겨주시고 룩백 열심히 뿌려주세요. 하루 두 알 호흡.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자, 본격적으로 2부 팟캐스트 버전 영화 리플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도 역시나 출연진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 맷 데이먼 주드로가 주연이고요. 기네스 펠트로 나오고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죠. 케이트 블란쳇 나옵니다. 그리고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등장합니다. 네, 여기서도 네. 이 긴장감을 유발하는 연기를 사실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하잖아요. 트리거죠 트리거. 어. 네, 방아쇠 연기예요. 근데 너무 긴장감 조성을 기가 막히게 잘해줍니다. 사실 얼굴은 어떻게 보면 희귀에 어울리는 배우 같거든. 솔직히 좀 웃기게 생겼어요. 어. 네, 배도 이렇게 볼록 나와 있고요. 어. 머리숱도 이렇게 좀 그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싶을 정도로 있고요. 나 보면서 얘기하지 말아줄래? 미안합니다. 이거 전혀 의도된 게 아니에요. 장원 세이모 호프만. 야 주드로도 사실 앱제 탈모야. 달라요. 맞아. M자입니다. 어, 네. 그러나 주드로의 이름에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네, 달라요. 잘생기면 M자 탈모도 멋이 될 수 있다. 예. 아, 근데 간지야. 주드로가 엠스타를 확실히 오고 난 다음부터는 악역만 하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캡틴 어. 마블에 나오죠. 거기서도 악역으로 나왔죠. 네. 비열한 역할 주로 많이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이게 헐리우드에서도 그렇게 돈이 많은 양반도 탈모는 어쩔 수 없더라. 엠자 안 일부- 보면서 얘기했어요. 일부러 근데 그거를 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안 심어요. 그래서. 네, 네. 솔직히 돈으로 뭐 요즘 관람하지. 의료 시술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보면 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연기가 마음에 들 수도 있죠. 음. 너무 이렇게 잘생기고 막 잘 나가는 남자 역할 지겨웠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너무 많이 했거든 주드로는. 지겨워 보고 싶다. 진짜. 한 아, 번이라도. 지겨운 것까지는 필요 없고 한 번만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배우들의 연기 보는 맛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폴로 나온 배우 이름이 뭐야? 나 잘 몰라서. 폴? 피터. 피터, 피터. 잭 데이븐 아, 포트라는 저이 사람 배우인데요. 이분도 너무 연기 잘생겨서 잘하시던데. 깜짝 놀랐다가 찾아보고 필모 보고 더 놀랐잖아요. 킹스맨 아저씨더만. 그 아저씨구나. 그래서 그 아저씨가 너무 잘생겨서 아니 뭐 이런 잘생긴 배우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음. 킹스맨 그 요원 다 관리하는 아저씨더만. 네. 그래서 너무 다른 이미지라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되게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네. 예전에 볼 때는 오히려 이 배우의 매력을 몰랐다가 그냥 주드로랑 맷 데이먼만 봤던 것 같아 어릴 때 봤을 때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피터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 네, 맞아요. 찾아보니까 주로 영화보다는 드라마 쪽에서 시즌제 드라마 쪽에서 인기를 많이 받았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이더라고요. 뭔가 신부님 캐릭터 이런 거랑 좀 어울리는데. 약간 범생이 캐릭터긴 네. 한데 음. 그 와중에 매력이 보통 그런 범생인 캐릭터가 매력적이기가 쉽지 않거든. 잭 데이븐 포트. 네. 네.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Dickie Greenleaf? It's Tom. Tom Ripley. We were at Princeton together. How do you do? You're so white. Did you ever see a guy so white, Marge? You know, you should come and have lunch with us. Now, he's in a world he always dreamed of. No, I like him. Marge, you like everybody. Marge, you like everybody. If you're not... 자, 그러면 줄거리 소개 우리 손문선 씨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맷 데이먼, 주드로, 기네스 펠트로가 진짜 한창 리즈 시절에 찍은 영화. 네. 그래서 이 배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 정말 황홀함이 폭발하는 눈호강. 영화. 눈호강 영화. 네. 리플리입니다. 네. 맷 데이먼이 주인공 리플리 역을 맡았고요. 리플리가 이제 초반에 나옵니다. 진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남자예요. 네. 좀 가난하죠. 피아노 이 조율하는 일을 하면서 호텔 보이 뭐 이런 거 화장실에서 왜 손수건 건네주고 뭐 이런 거 페니 받고 이런 거 그런 일도 하고 내부자들에서 이병헌 씨 역할이었죠. 어깨 주물러주고. 다만 손이 달려 있죠. 네, 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르가 떨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 네, 돈 되는 일은 다 열심히 하면서 사는 그런 인물인데 어느 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상류사회 파티가 열리는데 여기서 대타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그 대타를 해준 그 남자한테 옷을 빌려 입는데 요 자켓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죠. 자켓을 빌려 입었는데 그게 프린스턴 대학 자켓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티에 왔던 그린리프라는 거대 선박회사 회장 허버트 리처드 그린리프의 눈에 띄죠. 그래서 그 회장이 우리 아들도 프린스턴 나왔다. 그러면서 말을 걸고요. 자기 아들이 지금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아들을 좀 데려와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리플리가 이렇게 뜻밖의 이탈리아 여행길에 오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럭셔리한 삶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처음에 해변에서 이 디키 주드로가 연기한 그린리프 회장의 아들인 디키 그린리프죠. 이 디키와 그다음 디키 여자친구 마지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했는데 디키와 마지를 처음 만나는 장면 리플리하고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처음 딱 만나러 네. 갔을 때 네. 둘은 해변에 이제 누워 있고 리플리가 저 앞에 몰래 뛰어갔다가 이제 탁 돌아올 때 그때 주드로는 정말 약간 뭐랄까 막 정말 신인가 이런 진짜 조각인가? 제가 한때 진짜 주드로한테 미쳐 있었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저 맷 데이먼의 형광펜 팬티는 좋아요. 형광펜 두 번 줄근 것 같아. 사람 몸에 형광펜으로 2번 줄근 것 같아. 심의 때문에 가린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 줄쳐놓은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우리 주드로 얘기하는데 화제 빼앗겼어. 맷 데이먼이 얼굴 잘생긴 거에 비해 좀 실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수영복 입은 실루엣을 봤을 때. 우리의 생각은 맷 데이먼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닐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주드로나 기네스 펠트로우는 주변 환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오로지 그냥 본인들이 즐기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리플리는 여기 걸어가는 장면에서 끊임없이 양옆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하다는 걸 쟤는 계속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지. 아니 근데 여기서 약간 연기해가지고 바닷가에서 들어오는 척 하려고 가는 거라서 더 두리번거린 거 그렇죠. 아니었나? 그랬던 마치 저 형광색 팬티처럼 쟤는 여기에 어울리는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신발 구두 신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형광색 팬티는 아마도 의도적인 거일 거예요. 그치, 그쵸. 좀 튀게 만들려. 눈에 띄려고. 네. 근데 눈 감고 있잖아 둘이. 네, 봐봐, 어쨌든. 저 주드로가 입고 있는 수영 팬티는 지금 웨이크보드 탈 때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쵸, 맞아요. 그쵸. 새끈한 디자인입니다. 멋있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연병들하고 앉았다. 야, 좀만 기다려. 기네스 펠트로만 해도 여기서 되게 그 뭐랄까 이게 청초한 매력으로 나와서 장난 우리가 막 아니죠. 칭송하기엔 좀 그런데 네. 그래도 뭐 뒤에 나오는 저희 누구야 케이트 블란쳇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또 환호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되게 네. 행복하네요. 지난주 브래드 그쵸. 피트에 이어서. 진짜 너무 좋다. 우리 이런 영화만 하자. 네, 근데 어쨌든 리플리가 처음부터 아기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둘을 만나서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요청으로 왔다. 근데 디키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리플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리플리가 어떤 인물이냐? 굉장히 치밀한 인물이죠. 네. 그래서 오기 전에 이미 디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재즈를 엄청 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디키가 재즈를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우연인 척 일부러 떨어뜨린 척 가방 안에서 재즈 음반이 와라락 쏟아지고요. 디키가 갑자기 리플리한테 호감을 보이죠. 그러면서 야 우리 같이 재즈 공연 보러 가자. 막 이렇게 돼요. 이때부터 막 리플리는 디키와 이제 함께하면서 자기도 상류 사회 일원이 된 것처럼 그 세계에 같이 어울리게 되죠. 뭐 로마로 여행을 간다, 겨울에는 네. 어디로 스키를 타러 간다, 그래서 막 빠져들어요. 아 근데 주드로의 스케줄을 보니까 진짜 부럽긴 하더라. 장난 아니죠. 그렇게 살고 싶죠. 나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진짜 완전 개 한량이잖아 진짜. 아, 제일 좋은 최고죠. 데만 골라서 다니는 거잖아. 네. 그것도 계절 따라 제일 좋은 데로.
진짜 부럽더라. 이거는 팔자잖아요. 그쵸. 팔자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죠. 다른 거 어떤 노력보다도. 근데 결국은 그 노로 조그만 개방망이한테 맞잖아. 네. 그때부터 급격하게 취해지더라고. 그 M자에 딱 꼭지점 부분에 딱 쳐맞았어 거기를. 그래서 거기서 피가 이렇게 나더라고. 그래서 더 열받았을 그래서 거기서 쾌감이 아이씨 시원하다. 거기서 멧돼지몬을 엄청 응원하게 되더라고. 거기에 머리가 있었으면 안 죽지 않았을까. 약간의 충격 흡수를 해가지고 방파제 역할을 좀 해줬을 수도 있어. 테트라 M자에 딱 튀어나온 부분 그 사이에 딱 쳐맞았어. 이렇게. 머리가 보호할 수 없는 부분에. 자, 어쨌든 그래서 디키랑 리플리가 로마로 여행을 가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프레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필립 세이모 세이모 호프만이 호프만. 연기했고요. 필립 형. 네. 근데 너무 놀랬던 게 제가 옛날에 알았던 사람 중에 너무 똑같은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레디가 완전 파리피플이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이었고 유명 인사고 되게 재밌게 놀고 맨날 어. 딱 그런 캐릭터인데 진짜 똑같이 생겨서 심지어 아, 약간 이런 이런 옷도 똑같이 입고 아, 막 이런 스타일이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어쨌든 요 프레디가 나오는데 프레디는 첫눈에 리플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파를 좀 그쵸.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디키랑 리플리 사이에 조금씩 크랙이 생기기 시작해요. 중요한 이벤트가 몇 개 등장하는데 저는 2개가 좀 크다고 봤거든요. 하나가 그날 이제 숙소로 리플리가 먼저 돌아오게 되고요. 디키가 안 올 줄 알고 디키 옷을 입고 막 노래하면서 놀다가 걸렸죠. 디키한테 딱 걸리죠. 근데 그 전까지는 디키가 그냥 내 옷 입어라 편하게 있어라 이러다가 정색을 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고요. 네. 두 번째는 둘이 체스를 두는 장면입니다. 네. 디키는 욕조 안에서 다 벗고 이제 욕조 안에 몸을 담그고 체스를 두고 네. 리플리는 밖에 앉아서 두는데 얘기하다가 리플리가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슬쩍 간을 떠보는데 봤죠. 개정색하죠. 개정색. 그리고 뒤돌아가지고 옷 입는데 엉덩이 훔쳐보잖아. 네. 그래서 절대로 디키가 어떤 자기랑 같은 부류로 보지 않고 절대로 자기 영역, 자기랑 같은 영역에 두지는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사인을 보냅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필립 세이모 호프만이 처음 딱 보자마자 알았던 것처럼 아마도 디키도 절반 정도 눈치를 까고 있었던 거 그럼요. 아닌가. 예. 근데 이 새끼가 재즈도 좋아한다고 하고 좀 재밌어 보이니까 호기심에. 적당히 데리고 놀라 그랬는데 이 새끼가 정말 기어오르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몇 번 씹정색을 하는 건 죄송합니다. 몇 번 쌉정색을 하는 건데 진짜 정말 강하다. 근데 이게 약간 동성애 코드가 있는 거 네, 아닌가요?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소름 끼쳐가지고 더 싫어했던 멀리 밀쳐냈던 것도 있는데 기차 탈 때마다 목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나중에 주드로가 또 지적을 하잖아요.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때 주드로의 연기도 좀 무서웠습니다. 네. 소름 끼쳐, 소름 끼쳐 계속 얘기하잖아. 그때 내가 리플링이 된 거 왜? 내가 주드로 연기하니까 또 족같아? 아니 근데 그게 전혀 연상되진 않았어. 근데 전혀 연상되지 아니 않는. 그 소름 끼쳐가 이 소름 끼쳐가 아니. 그것도 나 어떻게 금이었는데 아니 어떤 맥락인지 뻔히 다 알면서 주드로 따라했다고 이렇게 조질 일이야? 나 어떤 맥락인지 다 알잖아요. 알잖아. 이게 오늘 진짜 살인 한번 저질러 보자. 나 어떡해라. 너무 잘 어울려. 중요한 장면은 다 소름 아는데. 끼쳐. 아까 전에 유해진 따라할 때 가만히 내두더니 데뷔 두더니 좋다고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더니만. 되게 잘하더라고. 네. 형 평생 유해진 이 상태 벗어나야 돼요. 웃어야지 그냥. 진짜 죽일 수 없으니까 웃어야지. 죽일 수 있으면 죽일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죽이니까. 로마로 가세요. 로마로. 다 데리고 로마로 한번 가세요. 네, 어쨌든 다 같이 나랑 배 타러 갈래? 너도 다 쳐 죽이게 되게. 그래서 리플리가 이런 네. 디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약간 좀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디키는 이 자기한테 집착하는 리플리에게 실증을 느끼게 되고요. 네. 근데도 되게 소쿨하게 되게 멋졌다고 생각했어요. 리플리한테 마지막까지 그래도 좀 이렇게 딱 하면서 작별 겸 우리 여기서 끝이야. 작별 겸 우리 마지막 파티를 즐기자. 네. 그러면서 선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즐기기 전에 이제 어느 날 단둘이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리플리가 좀 단둘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속마음 같은 걸 조금 솔직하게 그쵸. 이렇게 드러내 보이죠. 음. 근데 여기에 디키가 혐오를 막 어. 느끼면서 강력하게 막 그런 혐오를 보여주니까 둘이 감정이 고조돼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네. 아까 그 장면이 나오죠. 보트의 노로 리플리가 디키를 내려 찍어서 죽이게 됩니다. 피지컬로 봤을 때 제대로 다이다이 붙었으면 주드로가 이겼을 텐데 기습이었죠. 선빵을 맞아서 네, 선빵을 치명적인 선빵을 때리는 바람에 네. 근데 얼떨결에 디키를 죽이게는 됐지만 그 연모가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죽은 사체를 한참이나 끌어안고.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게 조금 인상적인 네.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 리플리는 보트를 물 속에 잠기게 해서 사체를 유기를 하고요.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디키의 행세를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리플리의 진짜 탤런트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네. 뭐 위조하는 거, 필력 같은 거, 사인 이런 거 하면서 디키 말투도 흉내 잘 내잖아요. 디키 그린리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디키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디키를 알던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의심하기 시작한 프레디를 죽이게 되고 이때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발각될 위기에 처하지만 나중에 디키의 유서까지 위조를 하고 네. 여기다가 이제 사실은 프레디를 죽인 건 디키였다. 디키였다. 이렇게 살해 의혹까지 덧붙이면서 범죄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디키의 아버지까지 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리플리 말을 믿죠. 사건이 그렇게 종료가 되고요. 오직 단 한 사람, 디키의 여자친구였던 마지만이 디키를 죽인 게 너지. 사실 너 리플리지 이러면서 끝까지 야 네가 디키를 죽였다고 막 오열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마지 얘기를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반지를 발견하게 되죠. 바느질 때문에 열었다가 반지를 발견하게 되고 절대 안 뺀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또 이제 킹스맨 아저씨 갑자기 등장을 해서 좀 정리를 해주고 네. 뭐 너의 입장 이해한다, 마지의 입장도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해주죠. 네, 디키의 반지죠, 그러니까 네. 주드로의 반지인데 절대 안 빼는 반지였는데 그거를 맷 데이먼이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리플리는 자기를 도와줬던 피터와 좀 특별한 관계가 되죠. 피터도 동성애 코드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둘이 이제 마지막에 여행을 떠나는데 하필 그 배에 섬유 재벌가 딸이었던 메러디스 로그. 네. 이 메러디스 로그는 리플리가 이제 디키인 줄 알고 잠깐 썸이 있었던 여자잖아요. 케이트 블란쳇. 네, 이 로그와 재회를 하게 되면서 또 다시 발각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리플리는 진짜 어쩌면은 그대로의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해줬던 사람일 수 있는데 피터를 목 졸라 죽여버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네. 네. 자, 뭐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네.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연기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구석구석 숨어져 있는 함의들 이런 것들이 참 이야기할 게 많은 영화인 것 같은데요. 이 원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리플리를 동성애 코드로 다루지 않아요. 아, 그래요? 진짜로 리플리 증후군인 걸로 다루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동성애 코드가 있고 그 약간 사랑에 배신당한 느낌 때문에 약간 복수심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살인도 저지르고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에는 좀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은데 막상 죽으니까 자기 합리화가 좀 시작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영화가 된 게 두 개가 있어요. 원작 소설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추리소설 작가가 쓴 원작 책이 있어요. 원작이 똑같죠. 이 네. 영화 제목이랑. 재능 있는 탤런트 씨. 리플리스. 재능 있는 탤런트가 재능이에요. 리플리니까 반복돼서 네네. 두 번 얘기해봤어요. 힘 있는 파워. 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 네. 근데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쓴 소설 중에 동성애 코드가 있는 소설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설도 있습니다. 뭐요? 캐롤. 아, 캐롤의 캐롤. 원작책을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썼어요. 거기에도 케이트 블란쳇이 네. 나오죠. 거기에도 케인트 블란쳇이 나오죠. 그리고 뭐 이제 알프레드 히치콕이 가져다가 영화 만든 원작도 있고 이 굉장히 다작한 작가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도 그러니까 이 작가는 처음에 이 소설을 쓸 때 동성애 코드를 깔긴 깔았을 거예요. 근데 노골적이진 않았죠. 그런데 알랭드롱이 주연했던 태양인 가득히 같은 경우에는 그 동성애 코드를 다 제거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알랭드롱이 훨씬 더 알파 메일로 나와요. 더 육체적으로도 강하고 더 지능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더 멋진 남자로 나오는데 배경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새끼한테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새끼를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살해를 하게 되고 되게 인상적인 장면은 태양인 가득히에서 알랭드롱이
상대방 그 남자를 디키를 살해할 때는요. 디키를 죽이기 전에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네 행세를 할 거야. 디키가 오히려 용서를 빌어요. 좀 봐주면 안 되냐? 카드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뭐 가지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좀 달래보려고 하다가 칼을 맞죠. 그래서 태양과 디키 같은 경우는 알랭드롱의 캐릭터에 조금 더 완성형을 넣은 영화고 여기 이제 이 영화 리플리는 다르게 해석한 영화죠. 동성애 코드를 중심으로 해석한 영화입니다. 네, 이 정도만 뭐 일단 시작할 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플리 같은 경우에는 피터와 메러디스라는 인물을 추가한 거고 태양은 가득히에서는 이 리플리가 마지랑 마지막에 사랑에 빠지는 그러니까 마지를 유혹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랭드롱의 분위기에도 그게 더 잘 맞죠. 네. 그게 더 잘 맞고 저때 알랭드롱은 쳐다보는 걸로도 어지간한 여자는 다 유혹할 수 있는. 근데 정말 너무 막강하죠. 너무 네 끝판왕.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하겠어요. 진짜 뭐 잘생기셨더라고요. 알랭드롱? 네. 아 그럼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추앙받았었는데 근데 뭐 여기서 내가 말을 못합니까? 이런 말 해봐야 전혀 이 대세에 영향을 그럼 못 하지 마세요. 끼치겠지만 해. 할 거야 씨발. 이럴 때 해. 그 저기 뭐지? 약간 이제 프랑스 영화 이제 느와르가 네. 되게 대유행을 칠 때 범죄자 역할을 많이 맡았어요. 아. 인상이 너무 차가워서 아. 그냥 이렇게 선량한 주인공보다는 범죄자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얼굴이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은 저기서도 범죄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음. 잘생긴 범죄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차가움이 오히려 여자들한테 어필 포인트가 되니까 시크한 느낌이 나죠. 약간 나쁜 남자 느낌이 나잖아. 네, 전형적인 나쁜 남자 있었어요. 그건 그것도 예나 좋아하더라고. 지금이나. 근데 알랭드롱은 실제로도 대단히 나쁜 놈이었습니다. 뭘로요? 여자도 막 허건날 가르쳤는데 다 상처 주고 막. 아니 너 이 얼굴인데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래.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 거야? 나는 알랭드롱보다 더 나쁘게 살 자신 있어. 일단 얼굴을 줘봐. 그럼 내가 생각해볼게. 너는 지금 얼굴이랑 어울리지 않게 너무 착하게 살고 있어. 동거인도 버리지 못하는 삶. 이렇게 생겼는데 착하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찌됐건 그랬다. 사생활 더러운 걸로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더럽다는 게 아니라 여자를 이용하고 너무 상처 주는구나. 다음 레벨로 올라가면 그 여자 버리고 어. 그 레벨에 맞는 여자 사귀고 또 다음 레벨로 올라가면 그 여자 버리고. 근데 이런 그거를 식으로. 우리 시각에서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나쁜 놈일 수 있지. 그치, 프랑스 또 사람이면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마음 따라 움직였다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약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여자를 여러 명 만나고 바람 필 수 있는데 꼭 상처 주면서 헤어지지 않아도 않아도 되는데 되지. 약간 그런 거를 배려하지 않았었나 봐. 너희들도 그냥 방송하면 되는데 상처 주잖아. 그게 재미라고 생각하잖아. 어? 내가 야, 너 그것 때문에 재밌게 행복해지는 죽일 거야. 아주 그냥 까르르깔깔하면서 죽게 해줄 거야 내가 너. 네, 사실 사랑 이별할 때 상처 안 주고 깔끔하게 예쁘게 이별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아니, 근데 상처 줄 수밖에 없지. 이 알랭드롱은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허엄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이 알랭드롱을 기억하는 이 사람의 사생활이라든지 스캔들이 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맷 데이먼 리플리죠. 이 네. 극 중에서 이 리플리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큰 돈을 주면서 자기 아들을 데려오라는 미션을 부여받았고 그 과정을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의 재능을 깨닫게 되잖아요. 네. 원래 성대모사 정도는 잘하는 거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여자가 여러 가지 이제 범죄를 계획하고 남 흉내내고 뭐 위조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재능을 보이잖아. 이거에 뭐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전 보여졌어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던 동성애적인 사랑을 했는데 주드로를 사랑했는데 거기 주드로한테 약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에서 약간 그 분노로 네. 인해서 촉발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도 있고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 그 두 가지가 기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또 부자 집안의 여성을 만나면서 사실 본인은 피터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그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부자 여자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자 피터를 살해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이제 사랑도 네. 상승 욕구가 이겨버린 거지. 그렇죠.
케이트 블란쳇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는 목적 때문인지 아니면 케이트 블란쳇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 여자랑 사귀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동성 애인이 모든 걸 눈치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서 리플리가 받게 되는 형벌은 자기를 유일하게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는 그렇죠. 상황. 그 상황 자체. 그리고 이게 죽이는 것도 되게 그렇잖아요. 이게 문을 닫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결국 목을 졸라서 본인 스스로 고립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까지 만든 거죠.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이 중간에 하나라도 삐끗해서 경찰한테 차라리 잡혔다면 자기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범죄자 리플리가 되겠지만 근데 그런 기회마저 박탈당한 형벌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라면 태양을 가득해서 알랭 드롱은 마지막에 경찰한테 다 발각이 돼요. 그러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거음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의 대사가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외롭고 어두운 지하실에 내가 갇혀 있는데 내가 누군지 날 이제 아무도 못 찾는다고 거짓된 누군가가 초라한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뭐 약간 이런 대사들이 되게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초라한 거보다는 차라리 거짓된 게 낫다. 거짓되더라도 내가 좀 화려한 나를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게 성공을 하면 할수록 마치 그런 거 같잖아요. 왜 예전에 판타지 보면은 내가 사라지는 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나 만약에 어떤 마법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기억에서 잊혀지는 마법을 걸어버린 거야. 그럼 한 명씩 나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작가가 거의 없다가 누구였죠? 거의 뭐요? 뭐 이렇게 M장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새끼 뭐야? 뭐 저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새끼 누구야 했다가 장원이 형한테 왜 저렇게 생겼어를 추가한 거예요? 나도 제 얼굴을 봤잖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리플리는 계속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부분적으로 잊혀져 가고 이제 아무도 안 남아버린 거야. 그런 상황을 이 영화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뭔가 좀 그렇죠. 좀 이렇게 일반 관객들이 원하는 건 시원하게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나 근데 옛날 이제 태양은 가득히 같은 경우에 그런 장면에 암시로 넣은 것이고 근데 원작 소설에서는 역시 리플리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오히려 결말이 더 좋았어요. 뭔가 미스테리로 좀 남겨두고 관객에게 어떤 게 진정한 비극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어서 좋았어요. 처음 이제 범법 행위를 처음 저지른 순간, 그러니까 디키를 살해하고 이제 디키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리플리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아요. 계속 쫓기고 다급하고 계속 쫓기고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근데 사실 거짓말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나눈다고 이건 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영화를 통해서 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가 이 거짓말의 고리를 끊어준다면 어쩔 수 없이 아까 겁이 말한 대로 경찰에게 걸려서 발각이 된다면 끊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시작된 거짓말의 연쇄작용은 본인의 힘으로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또 이게 다 얄궂게 되게 어설펐는데 또 다 성공해. 그치. 그게 오히려 더 저주에 가까운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리플리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거의 연쇄살인에 가깝게 사람을 3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한 짓의 무게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더 벗어날 수 없죠. 이 노선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극장에서도 한번 봤었고 네. 이번에 다시 봤는데 그 생각이 항상 두 번 다 들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있죠. 있죠. 있거든. 대부분 어설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런 사람이 있어서 진짜 이런 작품이 나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진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새끼가 하나 있고 자기가 거짓말 말고 따라하는 사람. 따라하는 사람? 따라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 인생에 한 명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누나가 옷을 예쁘게 입고 왔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그건 네, 쉽지 그게-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아무도 못 따라 입게 하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자애들끼리는 가끔 옷 있어요. 같은 거 사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예쁘다 그러면 사기도 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친해지다가 어느 날은 내가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오면은 사람들이 머리 짧게 자르면 예쁘다 하면은 어느 날 머리를 짧게 똑같이 자르고 오고 내가 염색을 하면 또 염색을 하고 오고 나중에는 내 향수까지 똑같은 걸 쓰고 막 이런 사람. 그게 약간 뭐 말투나 이런 생활 습관까지 태도까지도 맞아요. 좀 따라하는데 이게 그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웹툰에서 손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캐릭터가
그 주인공을 엄청 이런 식으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손민수한다 라는 게 이게 드라마로도 만들어지면서 너무 다 모든 걸 잘 따라하게 되는 네, 그 친구도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 빠져있다고 볼 수 근데 있죠. 보통 이런 캐릭터들은 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남자들 신경도 안 쓰죠. 신경도 안 몰라. 써. 뭔지 몰라. 보면은- 그리고 제가 잘 따라하는지. 맞아. 마이크 잡고 그 소리 나.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네. 다시 아까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자 일단은 감동이 나셨어요. 아주. 뭐 컷하고 다시 가볼까요? 뭐 다시 갈게요. 마치 내가 실수한 것처럼 나한테 배려하듯이 얘기했어. 뒤집어 씌웠어. 그러네. 나 되게 큰 자연스러웠어. 나 되게 진짜 장원영이 실수한 줄 나 지금 알았어. 감사하다 그랬어. 고마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야 가스라이팅이 오지네. 날카로운 친구야. 야, 나는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로 남자들은 서로 하고 있는 거 전혀 신경 안 써. 아니, 근데 그게 노골적이면 보여요. 그게 노골적이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아마 그게 그럴 별로 수도 신경 있어요. 안 쓰는 것 여기 있는 같아, 남자 진짜. 세 명은 그 누구도 서로 따- 다 겪어본 적이 없을 수도 최대한 있고요. 달라지고 싶어하지. 근데 서로 이게 여성들이 많은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꼭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데 보면 꼭 한 번씩 이런 글이 종종 올라와요. 제 친구가 자꾸 저를 따라해요. 맞아요. 이런 글들이 심심하면 올라오거든요. 그 중에는 그 사람이 정신병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또 신경을 아, 쓰는 당사자가? 거야. 맞아요. 우연히 겹친 것도 쟤나 따라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 친구한테 들은 건데 그 제 친구가 이제 결혼식 날짜와 신혼여행지를 결정을 했는데 이 다른 친구가 이 친구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신혼여행지를 똑같은 데 가고 뭐 결혼식도 똑같은 날짜로 정해줬다 하는데 사실 제가 이랬어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결혼식 날짜는 그냥 그 결혼식장 되는 날 정해준다던데.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그때 갔던 데가 뭐 가는 데가 몇 개나 뻔하지. 있어요. 칸쿤 칸쿤도 거의 많이 다 가니까.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난 기분이 나쁘다. 제가 너무 안 받아주니까 나중에는 아니 난 기분이 나쁘다고. 네가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뭘 알아 이래. 모르지. 미안하다. 이러고 야, 내가 결혼만 안 했지 너보다 임마 하나씩 진짜 내 허리가 아프다. 바로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가 전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다 제가 보기엔 따라하지 그건 약간 않았거든요. 강박이네. 예민한 거죠. 칸쿤 그 세계 7태 불가사의 치첸 이트사 있는 거기 아니야 멕시코 네. 칸쿤. 근데 근데 거기를 따라한다고 유명한 하기는 신혼여행지야. 근데 너무 여자들은 유명한 곳인데? 결혼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 이거 되게 많이 해요. 막 혼수나 이런 것도 나 따라했다. 막 이런 거 그쵸. 엄청 예민하게 그런 경쟁도 받아들이더라고요. 하고. 혼수는 뭐 어차피 니네 집 우리 집 섞일 일이 없는데. 모르겠어. 막 예물 이런 것도 가방이나 막 이런 이런 거 것도 남자들이 이런 별로 신경 안 써. 맞아요. 야 여기 예스지양 내가 했던데 되게 좋더라. 너도 거기서 해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 어, 남자들이 그래. 그래. 야 진짜 나 했는데 진짜 좋더라. 너 야 나빴으면- 진짜 맛있어. 야 좋지 좋지. 왜 좋지? 야 이거 좋지 이렇게 되거든. 여자들은 심지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도 만약에 주위에 이제 이 친구가 이걸 하고 있으면 괜히 내가 원래 사고 싶었던 건데도 아 이거 사면 따라 샀다고 생각할까봐 또 못 사게 그치, 되고 그런 것도 이런 있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옷이 좀 디테일하게 살짝씩 다 다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색 스커트도 약간 뭐 어떻게 주름이 들어가 있냐. 남자들은 그냥 티셔츠, 바지, 바지 운동화. 딱 하나씩이야 그냥. 아니 근데 약간 여기 있는 남자 세 명의 성향이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또 이런 경험을 겪어본 남자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네. 있죠. 근데 약간 용어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그 거짓말을 믿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신정화 같은 거. 네. 네. 네, 그런 상황인 것이고 지금 이거는 아마 다른 증후군일 거예요. 친구 막 따라하게 되고. 아 이게 이거는 그냥 저는 따라하는 사람. 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친구끼리 뭐야 나랑 똑같은 거 샀네? 야 똑같은 거 샀어 예뻐서 뭐 이런 거랑 좀 달라요. 되게 오랫동안 집요하게 나를 지켜본다는 맞아, 느낌과 따라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둘이 보트에 탔을 때 그 주드러가 느끼는 감정이 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맞아요. 나는 솔직히 너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지만 주드러는 얘가 나를 어떤 식으로 지켜봤는지를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혐오가 들고 이런 감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소름 그래가지고- 끼치는. 소름 그럼요, 끼치는. 충분히. 불쾌한 근데 골짜기를 넘는 소름 거지. 끼쳐. 자꾸 나를 쳐다보네. 소름 끼쳐. 근데 사실 저는 여고를 나오진 않았지만 여고에 유독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하고. 리플리 같은 캐릭터들이 좀 비교적 여자들 이렇게 그룹에 많고 저도 사실 여고는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이런 애들 좀 유독 치대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옆에 칭얼거리고 계속 자기 의견 막 따라주길 바라고 약간 저를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느끼는 약간 이런 공감합니다. 약간 리플리가 왜 약간 그러는 거야? 그런 그 친구가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좀 있어 다들 있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리플리 증후군을 제일 있죠.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댓글란이에요. 댓글? 댓글란. 왜요? 댓글? 무슨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 뭐 키배가 붙고 이러면은 아 제가 그거 전공해서 잘 아는데 전공 계속 바뀌잖아요. 복수 전공했겠지. 복수 전공이 12개씩 하진 않잖아. 아까 전에 장원이 형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뭐? 우리 주변에 리플리 증후군이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하니까 까먹었어. 까먹었어. 왜? 날라갔어. 왜 물어보는 거야? 그 운명이라서 예, 정말 어.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나거든요. 이게 메멘토 증후군이라니까. 기억 안 아니 나. 뭐 기억 안 나는 거 잘 넘어가는데 왜 굳이 간병이 아니잖아 이거는. 근데 왜 가끔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게 자신만의 뭐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거를 막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믿는 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어지는지가 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일부분이 성취됐을 때 제일 심하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성취됐을 때. 한 10 정도 쳐놨어. 근데 거짓말 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한 2에서 3 정도 성취가 된 거야 정말로. 가령 내가 뭐 주식해서 내가 한 10억을 벌었어. 근데 어느 날 정말로 그렇게 뻥치면서 막 주식하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한 2억 정도 벌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주식 전문가 코스프레는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거지. 일정 부분 이뤄졌을 때 리플리도 여기서 마찬가지잖아요. 디키가 처음 보고 그냥 개무시하고 뭐 네가 우리 아버지가 너 같은 병신을 보냈을 리가 없어. 꺼져 새끼야 이랬으면은 접었을 거야. 근데 디키가 이 재즈 작전이 일단 먹혔고 디키 옆에 가는 게 일단 먹혔고 그리고 그 기네스 펠트로 이름이 뭐 마지였나? 마지. 맞지. 도 나한테 호감을 느끼고 있고 네. 뭐가 되는 것 같잖아. 되는 것 같다 보니까 오바를 하게 되는 거죠. 디키 옷도 입어보고 디키 흉내도 내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디키한테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지. 그 원 저작자한테는. 그래서 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디키를 죽이고 나서부터 약간 마지나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디키에 대해 말하는 태도를 보면은 디키는 진짜 자기 모습이 없다. 그래. 항상 변하고 바뀌고 맞아요. 걔는 뭐 항상 그런 인물이다라고 할 때 그걸 사실인 것처럼 믿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고 그렇지. 디키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 디키가 그래서 되게 투명한 사람이죠 사실. 그치, 그치. 너무 뻔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 원래 병으로는 공상허언증이라고 하는데 이 공상허언증이 제일 큰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거짓말을 진실로 위장하려고 막 노력을 한다면 이 공상허언증은 자기 말이 거짓말이 약간 일부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믿는 믿는 거야 거잖아요. 혼자. 믿어버리는 자기가 거지. 자기가 병인 거짓말로 거지.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본인이 직접 살지 그래서. 그쵸 그쵸. 음. 그래서 진짜 병이어가지고 좀 더 무서운 거죠. 자기는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창석 씨가 짚어준 부분이 그건데 이제 리플리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기꾼에 가깝잖아 사실. 그렇지.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거짓말 세계 속에서 사는 진짜 리플리 증후군 환자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범죄자 쪽에 더 가까이 가 범죄자에 있잖아요. 훨씬 가깝고 차라리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에 가깝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저지르는 걸로 봐서는 그쪽에 그래서 훨씬 내가 더 가까워. 그 알랑드롱이 나왔던 이 태양은 가득히는 보지 못해가지고 거기서의 알랑드롱의 연기를 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리플리에서는 하나도 주인공인 맷 데이먼에게 정이 가지 않아. 아 그래요. 저는 정이 안 갔어요. 저도 종이 가지 않았어요. 진짜? 만약에 정말 자기가 만든 거짓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병에 걸린 환자라면 그 부분이 좀 안쓰러울 수 있을 텐데 아 얘는 약간 병에 걸린 환자인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는 둘다 일부 말이 믿어 일부를. 둘 다 말이 되는 게 처음에 리플리의 목적은 오로지 신분 상승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디키를 사랑할 생각 전혀 없었어. 그치. 디키한테 잘 보여서 이 새끼 친구가 되려고 그랬던 맞아. 거지. 근데 하다 보니까 디키가 여기서 주드로의 캐스팅이 빛을 발하는데 여기서 디키를 딱 보니까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던 리플리는 반할 정도로 디키가 멋졌던 거야. 서서히 젖어들었어. 저 들어가지고 마지막엔 그런 이게 범죄자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어설픈 짓을 해요. 얘가 목욕하고 있는 통안에 나도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범죄자였다면 이 순간 이 새끼가 불쾌할 거라는 걸 알았어야죠. 근데 리플리는 거기서 진짜로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디키를 때려 죽인 것도 사랑이지. 사랑이 좌절당한 분노 때문에 죽인 거였지.
근데 디키가 그러니까 그 죽어버리는 지점까지는 나는 어. 충분히 좀 약간 그렇죠. 동정의 여지가 있었고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뭔가 그 나보다 훨씬 잘나고 신분도 높고 돈도 많고 저 일 하나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마냥 그 놀기만 하는 저런 한량이 너무 부럽고 그리고 실제로 멋있기까지 하고 잘생기고 동경의 그런 애정이 되고 거를 애정이 사랑이 되고. 질투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에 빠지는 모습이 일부 내 부분하고 내 모습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정이 갔단 말이야. 근데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후반부에. 리플리의 모습에는 동정의 여지가 없더네 나는. 그렇지. 짜증만 거기서부터는 나던데. 그냥 직업 범죄자지. 근데 물론 물론 이제- 이제 안 그랬다는 근데 거 아니야. 이제 거기서 리플리가 막 걸리면 어떡하지? 그럼 안 달래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 디키를 그리워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인간적인 욕망이기도 한데 기네스 펠트로를 어떻게 좀 얘도 추가로 좀 감아보거나 아니면 얘랑 어떻게 한번 어떻게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정체성의 혼란도 막 겪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범죄자의 모습과 환자의 모습이 반반 섞여 있어요. 뭐 반반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65대 45 정도 되겠지만 아 잠깐만 그럼 110이잖아. 35. 아 네네 죄송합니다. 65대 35 정도 되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리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M장 눈에는 범죄자로 보인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디키를 따라서. 살해한 순간부터는 그냥 범죄자인 거야 얘는. 창석이도 아마 그렇게 봤을 걸. 의도. 왜냐면 처음에 이탈리아로 가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1,000가 준다고 배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갔고 그 보면은 거기 도착했을 때 처음 케이트 블란쳇을 만나서 바로 거짓말을 하죠. 이미. 그래서 선박에 참 내리기 힘들다라고 농담을 던지고 그 케이트 블란쳇도 참 옷 벗기 쉽지 않다고 농담 던지고 헤어지고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이제 디킨 그린리프로 당연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굉장히 다분했었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디키가 아니 그 뭐지 리플리가? 디키를 죽이고 돌아온 다음에 호텔을 가잖아요. 근데 호텔에 갔을 때 그 지배인인지 그런 사람이 먼저 당신은 디키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약간 머뭇거려요. 그래서 처음에 대답을 안 아니라고 하고 하려다가. 넘어가더라고요. 처음에 네. 아니라고 하려다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그 순간에 마음 먹죠. 네. 디키로 살아가기로. 네, 그래서 너무 막 이게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고 사람이 왜 궁지에 몰리다 보면은 되게 거짓말도 그냥 뭘 면피하려다 갑자기 나오게 되고 좀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좀 어떤 동정을 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영화를 그렇게 좀 불쾌하게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그 리플리 같은 사람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맞아요. 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당했던 그 사기썰,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한테 당했던 사기썰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왜냐면 나를 취업시켜주겠다라는 그 거짓말로 나한테 재학증명서랑 그리고 신분증 사본인가 신분증이랑 신분증까지 줬다. 신분증이랑 뭐 그거 한 2개 가지고선 은행에 대출을 받고 와, 그게 가능해요? 내 약간- 인감 띄고 그때 당시만 해도 가능했지. 지금처럼 뭐 지문 인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막도장 만들어 가지고 그럼요. CCTV가 막 그때 막 다 깔려 있는 것도 응. 아니었었고. 그리고 그때는. 얼굴 대조하는 것밖에 없는데 신분증에 있는 얼굴이랑 걔 얼굴이랑 대조하는 건데 걔도 그냥 쌍꺼풀 없고 얼굴형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해. 언뜻 아유,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대충 꾸미면 비슷하게 보여요. 완전히 그래서- 다르지 않는 이상은. 3군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든. 근데 그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통장도 있어야 되고 등본도 있어야 되고 인감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받았어. 와, 대단한데. 그거 하나로 사진 하나 가져가가지고 신분증 가져가서. 근데 아무도 내가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하면서 그 은행도 찾아가고 그 인감이랑 등본 띄워준 동사무소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 동사무소더라고. 거기 가서도 내가 거의 오열하다시피 얘기했어. 여기서 띄워준 거 맞냐고 본인한테 띄워준 거 맞냐니까 맞대. 그 내 인감이랑 내 등본인데 나 보신 적 있냐고. 그러니까 거긴 대답을 못하지. 근데 다 떼어줬거든. 똑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대출 받아서 이제 그걸 내가 20대 30대 동안에 갚느라고 너무 고생했잖아. 그 기억이 너무 떠올라서 굉장히 동정의 여지가 전혀 있을 수도 없더라고. 있어요. 그럼 근데- 한 사람 인생 털린 거니까. 이런 생각은 해볼 그런 수 일이 있습니다. 있지? 방금 정민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리플리가 됐던 경험은 한 번씩 있어요. 뭔가 궁지에 몰렸을 때 맞아요. 거짓말을 해서 이 상황을 면피해 보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리플리의 경우에는 그 거짓말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마치 신이 야 너는 씨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처음에 그 케이트 블란쳇을 만나서 거짓말한 게 나중에 사실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잘 맞아 들어갔던 게 문제였다.
거죠. 네. 보통 우리가 면피하려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다 걸리잖아요. 심지어 디키를 이제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자신이 했던 살인 행각을 디키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죠. 디키가 이탈리아로 온 이유가 폭행치사 그렇죠. 때문이었던 거예요. 딱 맞아 떨어졌던 어. 거지. 진짜 악마가 도와주는 거. 아, 죽이진 않았었나? 거의 식물인간이었다 그랬지. 뭐 많이 났었었다고. 그러니까 폭행 문제 때문에 온 거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는구나. 그러면서 더 이 리플리를 믿게 되는 거잖아. 그거는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바야. 맞아요. 알지도 못했고. 디키가 어떤 여자를 자살하게 만든 건 그건 자기 눈으로 봤죠. 그렇죠. 아마 디키를 때릴 때 노를 잡고 후려칠 때 아마 리플리는 그게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 여자가 자살한 장면이요. 너도- 너가 아니면 내가 죽겠다. 너도 한 대쯤은 쳐맞아도 돼 이 새끼야. 자기 이러고- 합리화죠. 이러고 후려 갈겼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진짜 우발과 어떤 노림수가 절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아마 그런 불쾌함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 새끼가 언제 걸리나라는 감정 못지않게 아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끝까지 걸리지 마라. 응원하는 마음도 있지 사실. 라는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되게 이 영화는 불쾌하면서도 되게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어땠어요? 여성분들은 맷 데이먼을 응원하게 되던가요? 아니면 빨리 잡혔으면 하고 바라게 되던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주드론을 죽였다는 사실은 좀 뺍시다. 그게 또 근데 감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잡히길 바랬지만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웃겼던 장면이 있었어요. 이 웃긴 영화가 아닌데 거의 마지막에 사설 탐정 들어왔을 네. 때는 약간 걸리는 분위기 아니야? 그렇지. 걸려야 되는 뭔가 분위기. 분위기는 걸리는 분위기인데 사설 탐정이 되게 네. 막 그걸 또 웃기게 좀 약간 대사로 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허술하게 조사하지 않지. 막 이러면서 존나 걸리. 근데 겁나 이거 허술하게 박철민 넘어가잖아. 씨가 나 애들이 하는 새끼들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맥이 풀리긴 했어요. 약간 왜냐면 그때 나는 걸릴 거라고 처음에도 극장에서 볼 때도 생각했기 나는 때문에. 그 사설 탐정이 만약에 여기서 리플리가 모든 걸 꾸민 범인이라는 거를 알아버리면 아버지가 생각하거나 아버지가 원하는 결과 그 자신의 고용인이 원하는 결과와 맞지 않게 일이 어그러지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난 맞춤으로 결과를 내줬다고 보였어. 아,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 프린스턴에서 그 학생이었다는 거 뻥이었다는 것도 사설 탐정이 알았잖아. 네.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잖아. 그것만으로도 그 아버지한테는 엄청난 의심의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아버지는 그거 모르는 것 같던데. 그죠? 그래서 그 탐정이 얘기 안 얘기하잖아요.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건 굳이 말할 필요 없겠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귀찮았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어 나는. 자기는 자기 돈만 어차피 받고 하면 끝나면 결과가 되니까. 어떻게 나오든 걔가 받는 돈은 정해져 있어. 걔도 그래서 그냥 리플리 같은 고용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엄청난 이게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 맞죠? 아니요. 안 봤어요? 크리스찬 베일 나와서 막 도끼로 사람 봤지, 죽이는 영화 옛날에 봤지. 짤로 봤습니다. 아메리칸 사이코일수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사이코가 교묘하게 리플리를 다시 리메이크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탐정이 뭔가 존나 분위기를 잡고 나타나. 아메리칸 사이코에서는 월렴 데포라는 그 플래툰에서 이렇게 팔 벌리고 죽던 아저씨 있지. 그 아저씨 진짜 심각하게 대포 맞아서 생겼잖아요. 죽는 아저씨. 총알 맞아 죽어. 아 그래요? 이름처럼 된 줄 알았지. 어쨌든 그 아저씨 되게 명배우고 되게 막 네. 고블린 무게감 아저씨 있죠? 아니야? 고블린 아저씨. 맞아요 고블린 아저씨 무게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계속 주인공 얘기를 해. 당신 얘기를 저번에 들어봤는데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긴장하잖아. 하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겠군요.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클리셰가 있어요. 잡아 조질 것처럼 그냥 넘어가네. 저는 아까 M장님이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맥데이먼을 응원하게 됐는지 아니면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좀 한결같이 맥데이먼을 약간 연민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사랑에도 실패하고 사회적으로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그 한 번도 뭔가 그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결핍이 굉장히 강했을 때 이런 유혹적인 상황이 오면 나 같아도 이렇게 흔들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그렇게 비극으로 치닫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고뇌만 나왔으면 안 흔들렸을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돌아가서 옷 사고 양복 맞추고 실제로 풍류를 즐긴 게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근데 흔들리는 행복해 거지. 보이지 않았잖아. 그럼 100% 흔들릴 수밖에 없지. 저는 그 욕조 씬이 네. 동성보다는 저한테는 계급적으로 맘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모습이라서 되게 그러니까. 짠했어요. 너무 짠했어.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칼같이 느껴졌어요. 네. 그게 그 넘어설 수 없는 그 경제적 계급의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부당거래 그 주향 검사 류승범 씨와 건설사 아재가 밥 먹으면서 나랑 같이 겸상 몇 번 하니까 뭐
검사 족수로 보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테이블에 있지만 같은 급은 아니거든. 욕조를 앞에 두고 같이 체스를 두지만 같은 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맷 데이먼은 뭐 좋아하는 그런 감정도 있었겠지만 나도 똑같이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요. 나도 약간 봉양하듯이 체스판 들고 와서 욕조에서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동등한 위치에서 체스를 두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서 좌절되는 어떤 분노라든지 자신의 한계가 느껴져서 굉장히 처량해 보였어요. 그 순간이. 네, 그래서 동성애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경제적 계급을 맞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슬픈 존재 이런 느낌으로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 스키 타러 가는 것도 되게 슬펐던 게 어쨌든 그거 스키 여행에 리플리 그래. 끼워준다고 해서 얘는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빼버리잖아요. 너는 스키 못하니까 그게 그냥 맞는 것 같다고. 거기서도 되게 슬프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 이번엔 기안 84 네. 몰카가 맞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비판받고 있는 포인트가 그거거든. 그 10년 동안 연재했던 만화를 이제 끝내면서 파티해 준다고 모든 그 나 혼자 산다의 출연자들이 갈 것처럼 문자 보내고 했다가 네. 그 파티에 싹다 전현무만 갔었거든. 그래서 막 준비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기안84 계속해서. 근데 나중에 전현무 씨가 그 몰카였다고 아무도 안 온다 그러거든. 그래서 엄청 그 실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스튜디오에서 보는 다른 출연자들이 막 엄청 웃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엄청 불편해했거든. 그래, 요즘에는 그런 몰카라게 감정 따로 건드리는 있지. 몰카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 대차네.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고 가야 몰카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간다고 그러고 안 안 간다는 가면 걸 몰카, 방송에 그냥 내보냈어. 몰카. 근데 어, 내가 근데 봤을 때 그거 아마 다음 다음 주에 응. 다 나타날 거야. 응. 저는 한 주 그렇고. 동안 어그로 끌고 그러겠지 뭐. 그러니까 아니 그 지금까지 방송된 장면만 두고 떠올리면. 봤을 때. 다음 주에 가는 거면 우리를 기만한 거 아니야? 그럼 한 주. 그렇지. 이제 진짜 열받을 때가 온 거지 이제. 아니 왜냐면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그래도 나중에 그 왔다까지 보여주고 편집을 했었어야 돼. 그리고 그 편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왕따 경험이 입구 지내려고 노력했던 왕따 경험이 떠올라서 떠오르죠. 너무 괴로웠다라고 얘기했거든. 그 감정을 일주일 동안 가져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안 찍은 거 진짜 아니야? 억울로 끌겠다고. 안 간 거 아니야? 안 간 거 아니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야 그날 입은 옷 똑같이 입고 가라. 다시 그날 가야 된다. 재촬영. 촬영. 음식 똑같이 만들어 놓고 막.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맷 데이먼도 그거 아니야. 맞아. 같이 스키장 간다고 그래놓고선 마지막에 네. 이제 너 그 이유도 슬퍼. 너는 거기 갈 돈 없잖아. 돈이 없어서 안 데려간다. 지금까지 그래서. 돈 없는 거 뻔히 알았었는데. 스키 못하는 것도 알면서 슬프다. 같이 가자 그랬던 거였잖아.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실증 나고 맷 데이먼이라는 리플리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이제 떨어지고 그렇죠. 슬슬 이제 너무 거머리처럼 따라다니니까 귀찮기도 하고 디키가 또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실증 내는 스타일이고 빨리 실증내는 스타일이죠. 네. 네. 근데 그래서- 거기서 좀 프레드가 좀 한 방을 크게 했죠. 사실 프레드 처음 만날 때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장면도 되게 슬펐어. 로마 가서 프레드 처음 만났을 때 디키는 누가 오는지 모르고 맞아. 누가 오는데 그랬더니 프레드 몰라 이러다가 이제 프레드 오니까 셋이 막 갔다가 둘이 재즈 레코드판 음악 듣는 데서 네. 둘만 들어가서 막 음악 듣고 공중전화 박스 같은 데서 가자고 네. 하니까 너 여행하고 싶다며 옷 사주러 간 거였어. 그것도. 심지어 네 옷 사줄게 하고 데리고 갔는데 나 옷 안 사줘 하니까 너 꺼져 약간 나도 이거였잖아. 묻지 마. 묻지 마. 묻지 마. 근데 지가 집으로 물어봐. 너내옷 사준다며. 내가 사준다 했잖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되게 그 엄청 남친한테 남친이 질릴 대로 질려가지고 매달리는 여자를 보는 것 같아서 저 진짜 되게 불쌍했어요. 둘이 이렇게 가라고 네. 여행 즐겁게 이제 잘 놀고 와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무슨 미술관 같은데 가는 뒷모습 왜 이렇게 적막해 걸어다니고 이런 거 왜 이렇게 불쌍해 짠해. 짠해 좀 짠한 면도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 디키 살해하기 전까지는 짠해. 너무 맞아요. 짠해. 짠하죠. 근데 그 이후로는 그리고 저 이 영화에서 이제 필립 형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도 그렇고 피터? 네. 필립 세이모 호프만 아재 아재가 피터가 아니고 프레드 아닌가? 프레드. 아 네. 필립 세임 오프만 네네네 그 필립 형이 나올 때부터 다 너무 좋았는데 그 저
딱 들어왔을 때 디키가 죽은 디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들어왔을 때 이미 피아노 연주가 되고 있었고 너는 여기 왜 있냐 디키는 피아노 못 친다 하고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카메라가 신발을 잡아주죠. 디키가 신고 있던 좋은 신발을 잡아줘. 네. 이미 얘가 뻥카를 치고 있다는 건 뭔가를 알아. 그리고 색소폰 못 보는 것도 알고 있고 피아노 새로 산 것도 의아하지. 왜냐면 걔가 못 치는데 디키가.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딱 누르면서 표정 이상하게 하면서 너 뻥카지 이렇게 장난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때 이미 다 들킨 걸 알고 있어. 그렇죠. 맷 데이먼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할까? 왜냐면 사실 이제 이때는 죽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얘 어떻게 죽일까가 너무 쫄려가지고 그날 내내 쫄리다가 갑자기 나가네? 그래서 안 죽이나 싶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디키 위 있어! 심지어 인사도 해. 디키 하는 순간 이제 저쪽 얘는 죽겠구나 올라가면 죽겠구나 하고 죽는 거죠. 그 죽일 때 그 무슨 조각상 같은 걸로 때려서 죽이잖아요. 그 조각상으로 죽인 거에 특별한 뭐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허영이지 그건. 조각상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그 사람 본 따서 만든 거잖아요. 디키의 삶을 본 따서 살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모습을 본 따서 만든 조각상을 들어서 때린 거죠. 또 아마 리플리가 주문하는 걸 거예요. 대가리 그 석고상도.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소중하게 아끼는. 네. 그게 가서 프레드가 장난치려고 하니까 못 만지게 하려고 찢잖아. 하는. 그러면서 이건 절대 디키 취향이 아닌데 그 석고상을 보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걔는 원래 하층민이었고 그런데 쓸 돈 없었단 말이야. 그치. 석고상 같은 거 살 때 쓸 돈 없었단 말인데 디키가 되는 순간 디키의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순간 제일 먼저 산 것 중에 하나가 그 석고상이잖아. 사실 그거는 아무런 실용성이 없는 제품이에요. 맞아요. 그냥 인테리어적인 측면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이제 돈 자랑이란 말이지. 뭐 근데 역시 흑수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어. 없는 것이 그걸 들어서 결국 도구로 쓰죠. 네. 그러니까 이 진짜 상류층들한테는 그게 그냥 인테리어고 자신의 예술적 뭐 허영심을 충족해주는 뭔가의 그냥 하나의 그냥 물건일 수 있지만 결국 리플리한테는 그게 사료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의미로 그렇지.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리플리한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화가 되게 건드리는 지점이 애매한 게 리플리가 짠하고 아쉽고 그리고 리플리 안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번 리플리가 전부 다 자초한 일이거든요. 아니 누가 주드로 찾아가서 그렇게 푸대접 받으면서 친구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매달리라 그랬냐고. 그렇지. 그냥 돌아왔으면 됐는데. 그래요. 그냥 돈만 받고 돌아왔어도 그냥 끝나는 일이었는데 그 욕망에 자기가 휘둘려 버린 거죠. 올라가고 싶은. 네. 그래서인지 그 메러디스랑 오페라를 관람하는 장면에서 울잖아요. 딱 거기서 이 친구는 이게 병이나 질환이 아니다. 이건 진짜 습관 같은 거다. 이탈리아에 딱 발을 들이자마자 이 거짓말이 시작된 이 딱 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된 거짓말이 그냥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약간 오르가즘을 느끼듯이 그걸 봤을 때 예전에는 그걸 몰래 훔쳐봤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봤을 때 그 자기 혼자 희열을 하잖아요. 울면서 좀 가증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은 약간 자기가 디키를 죽였던 그 장면이 연상돼서 울었던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지. 살해하는 그럴 수 장면이었으니까.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앞에 얘가 그냥 조율사였을 때 예전에 본 리플리였을 때 꼭 몰래 훔쳐보던 맞아요. 장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거는 약간 희열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리플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아. 음. 그 장면을 야 내가 훔쳐보던 거를 이렇게 진짜로 이제 이 감개무량. 상류층 그것도 제일 좋은 비싼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에 대한 감격에서 나온 눈물인지 아니면 자기가 디키를 살해한 것에 대한 감정적 이 반성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온 건지 둘 다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둘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왼쪽 오른쪽이 달랐나? 전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마지를 로비에서 만나고 난 뒤에 메러디스랑 나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들키면 큰일 나니까.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 자체가 되게 뭔가 그 디키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이 약간 여기에 만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 리플리를 허영 덩어리라고만 보지는 않는 게 실제로 리플리는 뭐 그 디키와 다르게 책을 좋아하잖아요. 진심으로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그 오페라도 되게 진심으로 되게 즐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즐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기에 되게 감화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은 물론 돈은 디키가 훨씬 많지만 약간 이런 문화적인 수준이랄지 그런 거는 오히려 리플리가 더 앞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에서도 디키는 막 수영하고 놀고 있을 때 이 리플리는 책을 읽잖아요. 네네. 그 항상 그 바닷가가 보이는 카페에서 책을 읽는 오창석이 생각났어요. 허세지? 아 근데 나는 그 공감 가장 저가로 부릴 수 있는 허세가 책이에요. 저도 되게 근데 공감 나는 저들처럼 요트 위에서 점프해가면서 수영하고 노는 너는 돈이 없어서 안 돼. 하지만 책 읽는 모습은 내가 부릴 수 있는 가장 큰 지적 허영이란 그 말이죠. 보트 위에서의 그 맷 데이먼의 모습은 100% 공감합니다. 내가 모든 걸. 왜냐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훔쳐보거든. 그 필리핀 형이 야 훔쳐보는 거 재밌어? 훔쳐보는 거 재밌어 하는데 그때 사실 죽였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근데 필립이 비꼬는 게 너무 재수없더라고. 근데 너무 재수없다는 건 연기 그만큼 잘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왠지 쓱 책 보면 척하면서 이렇게 책을 그 위치에 갖다 놓겠지. 이렇게. 나가 또 훔쳐봤을 것 같아. 그 책을 여러 번 보거든요. 페이지가 진전이 안 돼. 계속 그 페이지만 펼쳐져 있어. 서문에 머물러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추천사에 머물러 있어요. 추천사는 책이 시작이 안 됐다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하는 걸 약간 뭐 지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열등감의 발로라고 봤구나. 아니요 못 놀아봐서 그렇나. 아. 놀 땐 놀아야지. 이게 그치. 노는 판인데 바다 위에서. 사실 요트에서 흔들려서 책 안 읽어.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다 가려야 되는데 이건 못 놀아봤으니까 돈이 없어서 맞아요. 놀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맞아요. 뻘쭘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책 보는 거야. 그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맞아. 타이밍 어설프게 배운 애들을 이렇게 일자로 뛰어들어야 돼. 배치기 존나 할 거 아니야. 혼자만 배 빨가면 얼마나 창피하겠니. 다 놀고 나왔는데 혼자만 배 빨가. 수영복은 또 형광색이고. 그러니까 놀 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었을 그런 거야. 것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하고 음악도 보면 두 사람의 캐릭터를 양분한다고 생각해요. 네.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디키는 재즈를 좋아하고 그렇죠. 치밀하고 뭔가 계속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애는 잘 짜여진 오페라를 좋아하는 거지. 그것도 캐릭터로 음악도 좀 나눠지지 않았을까, 나누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디키가 결정적으로 리플리에 대해서 눈치를 깐 게 이 새끼 재즈 안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그 물어봐요 언제 술 먹고 나서. 좋아하는 척만 하는 거였구나. 다 아마 알고 그게 있었어. 마이 퍼니 발렌타인 부른 부를 때. 다음인가? 네. 그 노래 부르는 맷 데이먼을 음. 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장면이 있죠. 마이 퍼니 발렌타인이 아마 재즈곡인가? 맞아요. 아메리카노 외치는 그 노래죠. 아메리카노 카노 막 이렇게 아니요, 하죠. 중간에 아니요, 처음에 아니요. 부르라고 하는 그거 아니야? 그 노래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나이 발렌타인. 초콜릿을 처음에 약간 너무 작품이야 근데. 속았지. 이것들은 속았지. 내가 리플리다 이것들은. 근데 그 노래 부르는 장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기억에 남는 명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에 시켰을 때는 노래 잘 모르니까 못 뛰어들더라고. 맞아요. 아메리카노 이런 거 전형적인 모르는데 마지막만 따라하는 몇 번이야 했을 때 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노래 부르면서 연주한 거 아니야? 네. 그 사이에 연습한 거거든. 빨리 익힌 거야. 어. 재능으로 빨리 익히긴 했는데 디키 눈에는 저 새끼가 그게 보이는 거지. 진짜로 즐기는 건지 아니면 따라하는 건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눈에는 바로 걸릴 수밖에 바로 없어요. 걸리죠. 그래서 나중에 뭐 드럼 할까, 드럼을 바꿀까, 색소폰 할까 어떻게 할 때 물어보잖아요. 너 이제 재즈 별로 안 좋아하지? 네가 좋아하니까 난 좋아할 거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맞아요. 맷 데이먼이 치죠. 그때 이미 또 알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재즈도 그 요트 이름 버드를 확인하고 버드의 앨범은 맞아요. 버드는 여성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멘트로 끝나면서 같이 이제 놀자라고 확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류층인 주드로는 오히려 굉장히 자유로운 인물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층민들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즈에 심취해 있고 정작 진짜로 하층민인 맷 데이먼은 상류층을 꿈꾸기 때문에 클래식을 더 좋아하고 본인이 심지어 연주하는 것도 클래식들이잖아.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상징적인 것 같았어. 그렇네요. 맷 데이먼은 철저하게 이용한 거였고, 그러니까 그건 즐긴 게 아니지. 클래식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 그치 상류층 흉내내고 싶어서 배운 걸 거야. 그래서 재즈도 연습한 좋아한 걸 적이 거고. 없었고, 클래식도 좋아한 적이 없었어. 그리고 책도 좋아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아 나는. 그냥 다 흉내내기였을 것 같아. 리플리라면. 디키 흉내를 내고 다닐 땐 책 읽는 모습이 안 나와요. 책을 정말 사랑하는 애였다면, 책 읽는 걸 정말 즐기는 애였다면, 야 그래서 그러네. 똥줄 타서 어떻게 책 보니? 범죄 소설이라도 읽었겠지. 그러네. 어.
근데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태양은 가득히랑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영화 보고 너무 여행 욕구가 올라와서 맞아. 정말 이 너무 다 아름답고 이탈리아의 풍광. 특히 저는 이 풍광도 아름답지만 이 세 사람의 패션이 또 패션 모르지만 너무 그 리조트룩 막 이런 게 너무 맞아요. 눈길을 리조트로 사로잡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또 건드렸죠. 다시 해볼까? 리조트로 리조트로. 린넨 소재. 우리나라 마 소재. 휴양지 가면 많이 맞아요. 유럽에서 딱 어울릴 법한 네, 맞아요. 그런 패션이었잖아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아까 낮에 잠깐 나왔을 때 입고 나온 옷이 그런 느낌의 옷을 입었더라고 나는. 아닐걸요? 어? 네가 나 봤어? 아닐걸요는 뭐야? 아니 내가 입었다는데 아닐걸요는 오토매틱이다. 뭐야. 그런 옷도 아닐걸요라고 얘기까지 할 필요 없잖아. 아니었잖아도 아니고 아닐걸요는 뭐야? 아, 난 심지어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 나 얘는 나 오늘 처음 봤어. 그래서 뭐지 이건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같이 배 한번 아닐걸요? 타. 안 되겠다. 한번 타요. 하나만 돌아오겠네. 둘이 타고 가면. 배 타러 가자. 바로. 배 타러 가자. 노 없는 이렇게. 그 어쨌든 근데 그 약간 그런 소재 셔츠하고 바지를 입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입고 가면 또 100% 의도된 연출이냐면서 조롱거리가 될 게 뻔한 거야. 그래서 집에 안 가도 되는데 가서 갈아입고 왔잖아. 내가. 굳이 잠깐 텀이 애매했어. 한두 시간 정도 다른 앞방송이랑 집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텀이었는데. 근데 지금 입은 건 형광색이네. 왜? 형광색은 리플리. 리플리 반스. 결국 나는 리플리 반스 정도밖에 안 되는 입은 거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걸 보면서 뭔가 그 리플리랑 디키를 두고 무의식과 자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약간 대비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성과 감정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빛과 어둠, 선함과 뭐 악함, 약간 요런 대비되는 게 나타나면서 이게 사실은 한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와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이라고 보기엔 디키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뭐 딱히 남한테 실망하게. 여자 죽었어. 네, 죽었잖아. 죽었구나. 네. 뭐 여기 오게 된 근데 것도. 그 리플리하고 저기 차이점은 바로 그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잖아. 디키는. 맞아. 나는 디키가 그 여자한테 미안해서 참여한다라기보다는 내 인생에 이런 짜증나는 일이 벌어졌네.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신나게 하잖아요, 근데. 그 네. 여자가 임신했었다는 맞아. 거 알아? 라고 아이가 리플리한테 있었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죄책감이지 그거는. 미안한 거 죄책감. 그걸 유해진 씨가 연기를 했어도 이렇게 나올 겁니까? 주드로의 이입을 한 거예요. 캐릭터의 이입을 한 거예요. 몰라. 주드로가 연기했는데 어떻게 해. 몰라. 그렇지 않았어 내가.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나쁜 빌런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야. 극단적인 효율을 따지는 거야. 네. 자식 새끼를 데리고 오는데 $1,000를 걸고 심지어 이탈리아 와서도 시끄럽게 연주하니까 저거 바로 멈추게 하는데 $100 건다고 얘기해요. 효율밖에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식이 그렇게 좀 죽었는데 그 사실 의문이 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결국 마지가 그 반지를 찾아냈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사건을 덮는다고? 너무 그게 이상했어요. 그건 조금 이상하긴 했죠. 그렇죠. 네. 자기 아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 아들이 근데- 아무리 미운 존재라도 아들이 그랬을 것이 그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맞아요. 마음이었는데 맞아. 너무 빠르게 넘어가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자꾸 사고만 치고 내 삶은 너무나 완벽한데 이렇게 사고만 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마음 부정 이런 것보다도 그런 마음이 더 앞서는 캐릭터가 속시원함. 아니었을까. 그 디키의 성격이 그렇게 된 건 아마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그쵸. 거예요. 그렇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사소한 거에도 돈을 걸고 그리고 그 몇 푼도 절대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질력 나서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디키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죠. 그럼 아버지가 디키를 보는 거는 아마 내 유전자를 갖고 있는 놈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약간 혐오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 영조와 사도세자 같은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네.
근데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얘기라서 음. 근데 이 영화 혹은 소설이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돈을 걸고 이제 리플리에게 이탈리아로 가달라라고 한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선택의 문제니까 리플리가 가기로 선택을 한 거니까. 음. 그래서 그 부분 앞부분까지는 솔직히 아버지가 이해가 뭐 안 되는 부분은 없었고 마지막은 조금 이상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보내는 네. 그 장면 충분히 이해하는. 네, 충분히 마치 이해가 돼요. 작가님의 아버지가 우리 딸을 잡아오라는 클럽으로 사람으로 보내는 이런 그치, 거에 그치. 감정을 이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 말고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 아빠보다 더 무섭지. 아빠는 몰라요. 이렇게. 아빠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제 부모님한테는 제가 뭐 술 먹고 이런 모습 안 보여드리잖아요. 잘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니까 다들 부모님한테는 잘 안 보이시죠. 뭐 최대한 안 보여드리려고 그죠? 하죠. 네. 술 먹어도 술 주정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부모님은 약간 저를 뭐 이렇게 술도 잘 못 먹고 막 이런 아이로 생각을 하게끔 제가 또 그냥 굳이 그 세팅을. 틀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 거봐, 이런. 부모님 앞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연기하다가 지가 진짜 그런 줄 알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리플리 증후군 걸 리플리 거야? 증후군. 그런 거지 뭐. 그거 못 견뎌서 답답해서 근데, 나왔어요. 이 영화에서만큼은 아니나 누구나 다 이 가면 증후군이라는 거를 겪고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내가 지금 속한 이 집단에 따라서 내 역할이 달라지고 내가 그 안에서 하는 행동이 많이 달라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너무 당연한데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는 내 모습이 소름 끼칠 때도 있어요. 아 진짜. 근데 갑자기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도 똑같잖아. 네. 어느 집단에서는 내가 세상 재밌고 제일 유쾌한 사람이고 제일 세상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날 취급하고 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네. 또 어딘가에서는 쟤는 늘 고민 많고 늘 뭐 이것저것 챙겨야 될 거 많고 이런 사람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게 많이 다른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약간 나도 이게 심지어 거기에 맞춰서 연기를 하고 있어. 낙차가 큰가 보네요. 그러면 이 어. 어떤 만나는 부류 사람에 따라. 그리고 아주 커. 어디 가서는 좀 내가 사고뭉치에 덜렁대고 제가 뭐 되게 챙겨줘야 되는 캐릭터. 챙겨줘야 손 많이 가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여기와 여기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달라. 아 그렇네. 그러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순간 나도 그 가면 증후군을 좀 심하게 앓고 있나? 나에게 가면이 너무 많은데? 아니야 내가 나는- 봤을 때 M장은 주변을 너무 배려해서 그래. 남의 네. 시선을 얘기를 너무 하려고 신경을 했어요.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뭐지 아까 음. 우리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했잖아. M장이랑 오창석 싸우다가도 뭔가 개그가 되는 야마를 던지면 그건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M장은 계속 그걸 레이더를 켜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내 모습이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내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에 내가 소름이 끼쳤다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소름 끼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여러 개 가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내서 나은 거야? 그게 넌 거지. 그래서 뭐, 음.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안 달라. 걱정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그래도 해법도 정말 자기답네요. 아니 지금 본인이 쓰지 아니라는데 본인이 아니라는데. 지금은 자기 이제 위주로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일관된 느낌이 좀 있는데 어릴 때 내가 힘들 땐 그게 좀 어릴 심했어. 때는 그런 거 좀 심하지. 맞아요. 부모님이 어릴 원하는 내 때는- 모습이랑 친구들이 원하는 내 모습이 완전 다른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결핍이 크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 사이에 이 갭이 갭이. 클 때 그 가면도 더 여러 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왜 귀족들도 그렇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아무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내 멋대로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일 뿐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디키도 진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하잖아요. 변덕적이고. 근데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이 계속 남의 시선을 생각하고 좀 남이 보는 나는 어떨까를 늘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두 가지 다 되게 변화무쌍할 걸. 왜냐하면 디키는 그때 아까 정민이는 변덕적으로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말은 없고요. 변덕스럽게. 네. 되게 교조적이야. 오늘 유독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봐요. 너는 생긴 게 되게 변덕규잖아.
덩크할 수 있어. 덩크. 너 변태 같아. 변덕규랑 너무 닮았어. 변덕규적이야. 덩크할 수 있어. 나 못 깎는다 그럼 다음 주부터. 마지막에 이제 뚝배기로 가거든. 어쨌든 네. 디키는 지 꼴린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본 디키와 저 사람이 본 디키가 다를 거야. 그죠? 근데 리플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역시 이 사람이 보는 리플리랑 저 사람이 보는 리플리랑 다를 거야. 그렇게 보면 사람은 다 똑같다. 결국 다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기준을 누구에게 두느냐잖아요. 뒷기는 그냥 자기 위주인 거잖아. 그렇지. 남이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보든 말든. 행동의 원리는 완전히 다른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비슷하게 보일 거라는 거지. 아니, 그래서 리플리가 디키를 성공적으로 흉내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내가 진짜 내가 어떤 모습일까 막 이런 거가 별로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뭔지는 알겠거든요.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물어봐요 스스로에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거를. 근데 그걸 점검을 안 하면 그렇게 휘둘리게 되더라고. 맞아. 그래서 공감합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정답을 자꾸 찾고 남들이 뭐라던 간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이래야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관계들을 이렇게 그죠. 널리 이렇게 퍼져 있었던 관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협소하게 만들려는. 정리하죠.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나는 빨간색인데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맞아. 있고 근데 점점 이걸 줄이고 싶거든요. 이 격차를 줄이고 싶은데 피곤하거든요. 근데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빨간색이었는데 보라색까지 가 있어. 내 모습이. 그게 부모님한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약간 부모님 다 오픈하고 나 이렇게 망난이라는 걸 좀 오픈하고 나서 독립한 것도 있어요. 좀 부모님이랑 거리를 둬야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제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몇 살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만 같다는 좀 압박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좀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네. 그래서 옛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1년에 한두 번 보지도 않는데 이 친구들을 쉽게 못 떠난다, 못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왜냐면 다른 내가 뭐 시사평론가로 들어갔을 때 나의 모습, 방송할 때 나의 모습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만날 수가 있어서 아무런 걸 장치 설정할 필요 없거든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거의 잡스라고 내일 아침에 이제 OBS 시사평론가로 나가는데 이런 날 꼭 말이 꼬일 때가 많아. 자아분열이 왜냐면 자아분열처럼. 내일 할 주제는 이미 들어와 있어. 머릿속에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심한 멘트를 하면 아씨 나 방송 잘리면 어떡하지? 내일 하는 방송. 그치.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중첩돼요. 아까 전에 일부에서도 그게 올라왔었거든요. 아침에 오늘 MBN 가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점령을 해서 이게 중국에게 미칠 영향을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하고 왔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뮤에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지 하고 진짜? 아 근데 대단한 것 같은 게 맞아. 사실은 일반 사람들 저렇게 안 신장 되거든. 위구 자치구가 왜 영향을 받는지 알아? 신장이 새로운 신자의 땅강자 새로운 땅인 거예요. 새로운 땅. 원래는 이슬람교도를 믿는데 중국이 복속한 지 200년밖에 안 돼. 탈레반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땅이 연결돼 있어. 여기에 돈을 밀어주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바로 이슬람 분리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서 중국이 불안할 수가 있어. 이 얘기를 정리하고 와서 들어와서는 너 연습한 거야 지금. 조태호 얘기하는 거 조태호 얘기. 여기서 너 왜 다른 방송 연습을 여기 와서 하니? 아니 오늘 아침에 하고 왔다고. 내일 또 할 거잖아요. 내일 진짜 내일 이거 안 있는데 했는데 내일 이거 하지 않아. 어쨌든 어떻게든 배운 거 2번 써먹네. 공부한 거. 그래서 아침에 그거 얘기하고 오늘 얘기해서 누가 그거 올렸을 때 뭐 약간 몽롱한 느낌 들어. 뭐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나도 오늘 아침에 네. 대한뉴스에서 그 얘기하고 왔어. 몽롱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삼성 이재용 얘기하고 왔고 그런 거지 뭐. 네. 근데 그 모든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돼. 나도 그래요. 그 저기 뭐야. 씨발 그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를 불러서 가는 아니 뭐 욕은 뭐? 일단 약간 욕을 설명 후설명으로 바꿔 이게 말 가는 애들이 옛날에 게 재밌어서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말하고선 자기 혼자 씨발 했거든. 근데 일단 씨발 먼저 주네. 약간 나도 좀 변화를 줘볼 수 있는 거잖아. 야 투수 와인드업 자세 같은 거예요. 나 이제 말할 준비 거야. 자세. 공이 던져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근데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를 불렀을 때랑 정민여 TV에 나갔을 때랑 오윤의 정민여 TV 나갔을 때랑 여기 잡수 와서 잡소리 할 때랑 똑같던데? 같은 캐릭터 아니었어? 그래 나는 같다고. 나는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 나는 같다. 나는 달라지지 않아. 난 늘 한결 같아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 근데 됐다, 아주 그 아드님한테는 다르지 않아요? 아니요 아들- 비슷해요.
저는 약간 이 연기가 좀 안 되는 스타일이어서 아. 되게 한결같은 캐릭터입니다. 힐빌리의 얼마나 노래 좋아. 생각나네요. 왜? 힐빌리의 노래 기억나요? 혹시 그 엄마 얘기 난 뭔지 몰라. 그게 뭐야? 보지 모르고 마세요. 넘어가겠다. 재밌자고 한 얘기예요. 아니 근데 뭐 성격에 따라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리플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그럼. 정도는 연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당장 회사 거짓말도 적당히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네. 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거야. 디키밖에 맞아요. 없죠. 디키밖에. 근데 디키가 그럴 수 있는 건 뭐 성격도 있지만 그 돈이야. 경제적 뒷받침. 맞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오롯이 없거든요. 자기다울 수 있는 것에도 돈이 들어가. 그럼 그게 경제력 제일 돈이 없이 많이 할수 들어가는 없어. 일이야. 세상에 진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뭐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다. 돈과 능력. 돈과 내 능력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디키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프로야구 감독이 그랬잖아요. 인성은 믿을 수 없지만 실력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되게 세속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은 거. 왜냐면 심지어 부모님한테 용돈 받을 때는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자취해서 내가 그러네. 경제적 독립을 하는 순간 부모님 말을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되지.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았을 때는요. 옷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사요. 그쵸.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건데 옛날에 진짜 이 방송 하나가 소중해서 물론 방송인으로서 방송이 소중한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출연료 때문에 이 방송이 소중해서 할 때의 나의 태도와 이제는 내가 이 방송이 정말 소중한데 이거 이 돈 안 받아도 내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때 나의 애티튜드가 많이 다르다. 많이 그건 달라. 당연하죠. 심지어 퍼포먼스도 영향을 받아.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오롯이 나다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롯이 성격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를 또 방송하시는 분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단박에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들이 아니니까 항상 노출되어 있다 보니 맞아. 직업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가면을 써야 하는 이런 상황.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영화적인 얘기보다 약간 이 안에 담겨 있는 우리네 삶과의 연관점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영화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영화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자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저는 이 감독 최고작이라고 생각해요. 음. 이 감독 만든 민겔라 영화가, 감독? 예, 무슨 민겔라인데 안소니 민겔라. 안소니 소니 민겔라. 민겔라. 이 만든 영화들을 보면은 나인 그리고 이건 배우로 연기를 했네요. 그래요. 작가를 좀 믿어요. 여기 작가가 감독 해놓은 거 써놨어요. 그래요? 때문에. 나 작가 못 믿겠어. 주로 작가에 대해서 비판적이네. 잉글리시 페이션트랑 리플리 이 두 개가 대표작인데 아, 잉글리시 페이션트보다는 저는 리플리가 더 좋은 영화인 것 같고 태양을 가득히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태양을 가득히를 이게 일반적인 감독이라면 그냥 잘생긴 주드로를 내세워서 주드로를 제2의 알랭드롱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맷 데이먼을 당하는 역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두 개 역할을 역전시키면서 새로운 해석을 해냈다. 원작 소설에 대해서. 그러면서 굉장히 높게 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또 재즈 음악도 너무 좋고요. 맞아요. 영화 외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영화 보면 진짜 여행 가고 싶어지거든요. 맞아요. 풍광이나 이런 거 정말 예쁘게 잘 찍어놨어요. 옷도 그렇게 입고 가고 싶어. 그 상류층의 삶을 정말 내가 내 워너비가 될 정도로 너무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플리의 욕망에도 내가 나 스스로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영화가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점수는 굉장히 높게 줍니다. 8점 드리겠습니다. 네, 8점. 저는 베테랑 8점 줬기 때문에 이건 9점 줄 수밖에 없고요. 필립 형 첫 등장씬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필립 형 등장할 때마다 다 좋았지만 필립 형 등장했을 때 살짝 술을 약간 가글 형식으로 싹 털어놓고 그냥 쿨하게 지나가 버리거든. 그 장면마저 너무 잘 연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필립 형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이 형은 나올 때마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 능글대면서 슬쩍 매기는 연기가 정말 기가 막힌 게 맞아요. 거기서 그 기차 타고 먼저 맷 데이먼이 가버리고 그다음에 걔 차로 오잖아. 데려다 줬죠. 필립 차로 데리고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네. 야 디키 돈으로 놀고 디키 집에서 자고 디키 옷을 입어
야, 너 그거 그만둘 생각 있으면 나한테 넘겨줘.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아 근데 진짜 죽방 안에 날리고 싶을 정도 아니 얄밉게 그때도 죽였어도 돼요. 그 정도 모욕이면 그때 또 싸웠어도 되는 것 같다. 리플리가 했던 악행 중에 유일하게 좀 시원한 부분이었잖아. 잘했다. 잘했다. 너무 깐족대는 걸 잘하니까. 아 근데 필립 형은 다른 연기도 다 기가 막힌데요. 특히나 이 깐죽대는 연기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전지구 최고급이에요, 진짜. 남 매기는. 야 이거는 진짜 특히나 이 형이 이제 작정하고 코미디 영화 나올 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기가 막혀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는 저도 좋았고 전 8점입니다. 8점인데 제가 이 영화를 계속 틀어놓고 한 3번은 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냥 좋았어요. 맞아요. 네. 구경 자체가 즐겁지. 네, 그냥 제가 또 이 도시들을 다 여행을 했었거든요. 이들이 머물렀던 좀 오래 전이긴 했는데 갔다 오니까 막 혼자 그때 사진들도 막 찾아보고 뭐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거기 베네치아에 와서 잠깐 머물렀던 그 카페, 그 카페도 뭐 옛날에 뭐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해밍웨이가 가장 좋아했던 카페다. 막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네.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저에게는 좋은 좀 이렇게 추억을 다시 되새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유럽은 참 그게 좋은 것 같아. 20년 전 영화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1년이 다르게 새 건물 들어오고 아파트 계속 들어오고 갈아엎고. 늘 풍경이 달라지잖아. 재개발하고 물론 그게 다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그 서울만의 어떤 컬러가 없다는 거는 그건 뭐 엄밀한 팩트니까요. 네. 딱 그 서울시청이 보여주는 모습이 서울이 현실인 것 같아. 그게 지금 현대 디자인인지 과거 맞아요. 클래식한 디자인인지 알 수 없는 그 기괴한 형태 있잖아. 그게 딱 서울의 조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을 하고 와서 느낀 건데 저는 외국인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만 뭘 볼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긴 그런 했었어요. 혼돈이 또 우리 네. 서울의 색깔일 수도 있어.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환장하는 거는 반문하래요. 반문화. 왜냐면 외국은 밤에 잘 안 노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제 없어졌잖아. 없어졌지. 맞아. 네. 저는 넘 내려온다 볼까요 외국인? 아니 또 우리 또 배달 음식 문화도 있잖아요. 음. 그것도 환장하더만. 배달 음식은 태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 태국도 거의 우리나라급이더라고요. 태국의 그래? 반문화도 그치. 그쵸, 네, 맞아. 비슷해 비슷해 아까 우리나라랑. 맞아. 태국은 약도 있지 않나?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이러셔가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 특정 메디컬 분야에서 또 감기약, 위험을 감기약. 자성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 그렇지. 네네네. 너왜 그렇죠. 가려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옛날에 저처럼 한번 보셨던 분들 다시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매혹적인 영화. 점수는 9점 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이 딕과 리플리뿐만이 아니고 그 사이즈로 나오는 배우들의 캐릭터가 하나하나 다 살아 있어서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문서원이 얘기했듯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봐도 좀 다르게 해석될 것 같은 영화여서 저는 또 그런 영화에 되게 매력을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점을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정말. 사실 이 영화가 보고 난 다음에 뒷맛이 이렇게 개운한 영화는 아닙니다. 찝찝해요. 할 때 정말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오롯이 이해해줬던 리플리로서 이해해줬던 피터를 자기 손으로 살해하고 난 다음에 흐느끼면서 영화가 끝나잖아. 이것처럼 기분 나쁜 결말이 어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나자마자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예요. 네. 그 매력이 정말 와 이건 뭘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뭐 배우들의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매력도 그렇고 풍광도 그렇고 좋은데 영화 자체적으로 굉장히 만듦새가 좋은 것 같아. 그 안에 스릴러물로서의 미덕도 다 갖추고 있거든.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 때마다 감정이입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그리고 리플리가 볼 때마다 이해가 되기도 했다가 씨발 그래도 개새끼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이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영화인데다가 포장지를 너무 예쁘게 써놨어요. 네. 그냥 완벽에 가깝게 써놨습니다. 이거 뭐 음악 미장센 난 이 영화 맞아. 미장센 볼 때마다 정말 감탄해요. 이게 뭐 어떻게 어떤 장면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장면의 미장센이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 그 이탈리아의 바닷가 그 집
디키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는 문도 없잖아. 음. 그냥 바닷바람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집이잖아. 그렇지. 맞아요. 낡긴 엄청 낡았는데 아 미치겠더라 그 집 너무 살고 싶더라. 맞아. 사시사철 그 날씨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옷도 그냥 그렇게만 입고 다녀도 되잖아. 1년 어. 내내. 물론 그런 옷 입으면 이제 몸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건 이탈리아 남자들한테만 어울리는 거야. 우리의 몸은 이제 필리평에 가깝죠. 아니 맞다 이 장면 그래서- 이 장면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음. 아니 영화에서 잠깐 나오는데 아니 어쩜 그렇게 남자들이 여자들 지나갈 때 예쁘다고 표현해주고 너무 자연스러워. 나 그거 너무 이탈리아는 원래 그렇잖아. 너무 부럽더라. 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다 잡아가. 난리 나지 다 잡아가지. 요즘엔 캣콜링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아, 못합니다. 진짜. 어. 너무 아 그게 좋았습니다. 좋아 보였어요? 남자들이 예쁜 여자 지나가니까 막 다 같이 환호를 지르면서 막 너무 예쁘다고 박수 쳐주고 여자들은 또 이렇게 막 받으면서 가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 지하상가 같은데 지나다가 뭔지 느낌 알죠? 부천 이건 지하상 어디까지나 너한테 옷 팔려고 한 거야. 동대문, 부산 남포동 다 있습니다. 용산 이런데 핸드폰 가게 앞에 그건 그냥 지나가면 호객행위라고 호객행위. 착각했네. 갑자기 어. 그래요. 아니 뭐 캣콜링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고급한 행위는 아니지만 갑자기 급이 훅 떨어지는 것 같네. 네. 근데 거기서 또 이탈리아 남자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좋게 보인 거지. 나나 겁이 그러면 범죄지. 정보제 돈 정보제. 납치하겠다는 사인 아니, 같아. 근데 납치 이- 사인이야. 캣콜링이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흘끗 쳐다본다거나 음. 막 불량하게 휘파람을 분다거나 에이 막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한 8명 정도의 남자들이 앉아 있다가 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키스 보내고 이러는데 그게 되게 환호해 주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필리핀에서도 네. 좀 오래 걸리셨네. 네네. 잠시 망설였나요? 언니 요즘 외로운 것 같아. 이탈리아 남자니까 손문선한테 그런 거야. 그 거짓의 시간이 근데 0.2초 정도. 그렇죠. 거짓말 얘기할 때 항상 저 시간 정도 걸립니다. 잘생긴 이탈리아 남자니까. 네. 인도 가면 아마 한 하지마 그만 하지마. 200명 되는 남자들이 몰려와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긴 진짜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자 이거 통째로 드러내 주세요. 네. 먹고 삽시다. 네. 야, 반대로 이탈리아 걸어가는데 형이 걸어다니는데 이탈리아 여자들이 오 핸섬 이렇게 하면 좋아. 좋죠. 상상하기가 힘든데 일단.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 M장이 짝퉁시계를 엄청나게 사올 거야. 다 사올 거야. 다 사올 거래. 아마 종아리까지 채고 있을 거야 시간을. 핸섬. 네,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근데 좋지 뭐. 이렇게 뭔가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 칭찬받으면 다 좋은 거지. 약간 그런 시절이 그립더라고요. 맞아. 근데 왜냐면 이제 그렇게 그런 게 아무렇지 않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 받는 이런 미의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말은 해도 될 것 같네요. 음. 보통 그런 문화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환호를 받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손문선은 이제 계산 때린 거지. 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아니 그 생각 자체가 난 좀 괜찮아. 재수없는 거야. 난 괜찮아. 저는 그 생각을 난 그거 혐오합니다. 괜찮아. 결론이 왜 그렇게 나냐? 저는 그 거기서 생각을 타고 한마디 할 건데? 혐오합니다.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거거든요. 제 인생 최고의 영화 속 명대사가 뭔지 알아요? 네. 엑스맨 2에 보면 매그니토가 이런 대사를 쳐요. 아름다운 여자가 너에게 접근할 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이다. 왜냐면 너잖아. 그래서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인생에 큰 함정 몇 개 피했습니다. 언제나 머릿속에 넣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하나 찝어서 그거에 오롯이 칭찬해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되겠다. 꼭 외모가 아니라. 그러면 좋지. 뭐든 하나. 그건 오 유토피아지. 대가리 존나 커요. 와우 막면서 와우 언빌리버블 어떻게 저렇게 키가 존나 작지? 저렇게 작은 건 정말 판타. 저는 해외에 나가서 캣콜링 하면 네. 바로 어린이 유괴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걸 즐겨받지 않습니다. 그 나라 입장에서 바로 어린이 유괴거든. 어린이 꼬맹이 바로 경찰서로 들어가. 바로 폴리스가 어린이 찾습니다. 바로. 나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하나 찾아서 그거에 오롯이 해주는 거야. 그 나라에 얼마나 큰 애들이 많은데 굳이 나한테 화를 내. 대신에 이제 이런 어떤 결핍이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너네 꼬여 보여. 지독히도 꼬였다. 우리 뭐 세상이 문제야. 세상이. 날 이렇게 꼬게 만든 세상이 문제라고. 자, 이거 남녀 그런 허울 다 벗어 던지고 한번 심각하게 한번 때리게.
살아남는 1인자가 남기고 우리 어제 특집으로 일단 고무풍선 같은 걸로 내가 한번 때릴까? 수영장에서 때리기 안 아프게. 내가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은 알아. 일단 셋이 먼저 줄 거야. 우리 셋이 일단 야합할 거거든. 그렇지. 셋 중에 손이 제일 먼저 닿는 사람이 죽겠지. 그럴 때가 있으면 단합을 해서 2명을 묶어놓고 1명을 집중 죽이고 나서 1명씩 죽일 것 같아. 고통을 반드시 1명이 강하게 느끼게끔 보낼 거예요. 창석이 딥하게 상상 들어갔다. 높은 데 매달아서 그 죽일 얘기는 거야. 늘 상상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높은 데 매달아서 죽일 거야. 여자가 남자들한테 가학적인 건 사람들이 유머로 보지만 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가학적인 거는 가학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럼요. 네. 실제로 뭐 완력도 안 되기 때문에 상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1대1로 남겨두면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더 미안하다고 하겠지. 방송이니까. 그럼요. 더 저자세로 갈 겁니다. 그래. 집에 가서 상상이나 엄청 하고 자자. 그래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자위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런 상상 얘기 하면 잘하니까. 할수록 얘네들이 우리 우습게 보는 게 당연한 것 같아. 전혀 뭐 얘네들 인성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초한 일 같아. 즐기고 있어 사실. 사실 살짝. 약간 즐기고 있지 않나. 네. 자 점수 줬죠? 저 네. 점수 안 줬나요? 저 줬죠? 줬어요. 안 줬어. 안 줬나? 어쨌든 저는 8점. 8점. 네. 알겠습니다. 겁도 했죠? 네, 나도 했어요. 음. 나도 8점 준것 자, 같습니다. 오늘도 2부가 엄청 길어졌네요.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신다면 꼭 보세요. 옛날 영화라고. 보세요. 손이 안 갔던 분들 분명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마 꽤 만족하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 여행에 목말라 계신 분이라면 그럼 더더욱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아 갑자기 Call Me by Your Name 생각난다. 혹시 보셨어요? 네. 네. 아, 그 영화도 진짜 여행 가고 싶어지는 영화인데. 근데 지금 아미 해머 때문에 이제 그 영화는 이제 말하면 안 되는 영화가 됐어요. 왜요? 아미 해머. 아미 해머가 뭔데요? 주연 배우. 주연 배우야. 콜미바이 유어네임의 네. 주연 배우가 왜요? 아주 단연간에 걸친 끔찍한 성폭력을 아 그래요? 아우, 진짜요? 행사한 게 여자한테 그래요? 막 살을 뜯어서 씹고 막 그랬다는데 그래요. 원래 2 나온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절대로 못 나오죠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불편해서 못 보지 이제. 다른 게 먼저 영화. 이게 순수한 사랑 얘기로 보이겠어 이제?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루 두 알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